자,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미분의 마지막 테마 도함수의 활용 2를 공부해 보도록 할 거예요. 아시겠죠? 그 도함수의 활용 2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도함수의 활용 1을 그대로 갖고 온 거야. 그대로 갖고 오긴 갖고 왔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조금의 디테일을 계속 추가시키겠다는 얘기지.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그래프가 이렇게 변하고 있대요. 변하고 있긴 변하고 있는데 여기서 조금만 더 컴퓨터랑 거의 비슷하게 인간의 힘으로는 나타낼 수 없는 어떤 약간 초월적인 개념을 컴퓨터도 인정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뭔가 수식을 새롭게 도입을 해가지고요,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좀 더 디테일하게 그림을 그리는 그런 연습을 하는 테마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정확히 그릴 수 있다면 그 그래프와, 그러니까 그래프라는 건 곧 함수라는 얘기잖아요. 함수와 방정식과 부등식을 왔다 갔다 하는 연습을 하는 마지막 미분 테마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도함수의 활용 2를 정확히 할 줄 알아야, 그래야 미분을 정확히 다 안다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 남지 않은 마지막 개념이잖아. 이거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미분을 그랜드 마스터하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곡선의 볼록과 오목이라는 얘기가 있어. 근데 오목이라는 얘기는 거의 쓰지 않습니다. 볼록이라는 얘기를 많이 쓰기 때문에 선생님도 자꾸 볼록이라고만 얘기할 거야. 알겠지? 자, 보자. 아래로 볼록이다. 아래로 볼록이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자, 보세요. 문제에서 설명은 돼 있지만 여러분들 아래로 볼록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지? 이런 식으로 아래로 볼록하다는 뜻이야. 여기다 다시 한번 그려볼까요? 아래로 볼록한 어떤 함수를 이번에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분석해 보자고. 여기다가 점 하나를 딱 찍어요. 그런 다음에 접선을 한번 만들어 본 거야. 그랬더니 그렇게 만든 접선이 뭐 하고 있어요? 오른손을 내리고 있네. 일단 얘는 프라임 값이 음수군요. 괜찮아요? 지금 프라임 값이 뭔지 알겠지? 도함수의 활용 원에서 여러분 열심히 했잖아. 프라임 값 구해볼까요? 또? 여기 한번 찍어볼까? 점 하나 찍고 접선을 만들어낸 거야. 그랬더니만 접선이 무슨 손을 들고 있어? 오른손을 들고 있죠? 프라임은 양수네요. 이렇게 도함수의 활용 원에서는 프라임의 값을 보고 그 함수가 감소하고 있는지, 그 함수가 증가하고 있는지를 공부했다면 이번엔 뭘 공부할 거냐면 잘 봐. 점을 여기다가 하나 또 찍어보자. 점을 하나 찍었더니만 또 프라임을 만들 수 있겠죠? 그 프라임이 역시 오른손을 내리고 있으니까 0은 맞아. 그런데 이 첫 번째로 만든 노란색 프라임과 마지막으로 만든 이 흰색 프라임을 비교해 볼까요? 맞아요. 노란색 프라임도 음수, 흰색 프라임도 음수. 근데 프라임의 값이 어떻게 됐어? 노란색에서 흰색으로 넘어갈 때 프라임 값이 커졌니, 작아졌니? 선생님, 프라임 값이 크다, 작다를 어떻게 비교합니까? 프라임 값은 기울기야. 기울기의 대소를 비교하고 싶다고요? 기울기의 대소를 비교할 때는 항상 어디만 보면 좋아? 이렇게 오른쪽 끝을 보는 게 짱이거든? 그치? 그럼 노란색 오른쪽 끝과 흰색 오른쪽 끝을 비교해봤더니 누가 더 위에 있어? 흰색 오른쪽 끝이 더 위에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따라서 노란색 프라임보다는 뭐가? 흰색 프라임이 더 크다는 얘기지.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러면 점을 점점 이 곡선을 따라서 이동시켜 봤더니만 그때 만들어지는 프라임 값이 점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요? 오른쪽 끝만 봐, 오른쪽 끝만. 오른쪽 끝이 점점점 뭐 하고 있어? 올라가고 있지? 그래서 프라임이라는 함수가 증가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 없어? 있겠지? 순수하게 지금 내가 그린 함수의 이름은 y는 fx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떤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해서 프라임 함수를 생각해 본 거지. 그랬더니만 프라임 함수가 뭐 하고 있니? 증가하고 있죠. 얘들아, 어떤 함수가 있대요? y는 fx라는 귀염둥이 함수가 있어. 만약 이 함수가 뭐 하고 있다면, 증가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런 이론을 쓸 수 있죠. 그놈을 미분한 프라임 함수는 0보다 크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잖아. 물론 증가라는 말 안에는 단조 증가도 있고 일반적인 증가도 있기 때문에 정확히 표현한다면 0보다 크거나 같다를 써줘야겠지만 아무튼 증가하면 프라임 값은 양수다. 이런 개념을 썼잖아요. 그쵸? 그럼 똑같은 원리 아닙니까? f 프라임이 증가함수래. 얘가 바로 증가함수래. 그러면 얘를 한 번 더 뭐 한 거? 그렇지. f 프라임을 한 번 더 미분한 걸 f2 프라임이라고 불러요. 맞아? 중국말로는 이게 도함수. 이게 도함수라고 부르는데 이게 도함수가 f 프라임을 미분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놈이 뭐보다? 0보다 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프라임 함수가 점점 커지고 있다고. 프라임 함수가 점점 커지고 있으니까 프라임 함수를 뭐라고 말할 수 있고 증가라고 말할 수 있고 그걸 한 번 더 미분한 2 프라임이 뭐보다 크다? 0보다 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대요. 자,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한 거야. 이 아래로 볼록한다랑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아주 귀염둥이 단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요거래요. 아래로 볼록이라는 이 한국말을
아주 귀엽게 뭘로 바꾼 거야? 그렇지. 한 단어처럼 표현한 거지. F2'이 뭐보다 크다? 0보다 크다. 이게 아래로 볼록을 나타내는 두 번 미분을 할 수 있는 학생들이 쓰는 용어예요. 그렇죠? 그런데 아래로 볼록을 2'이 0보다 크다로 여러분들 열심히 이제부터 계산할 거거든? 그런데 아래로 볼록은 얘 말고도 또 있어요. 아래로 볼록을 나타내주는 식은 얘 말고 또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좀 정리했으면 좋겠다. 일단 아래로 볼록하면 2'이 뭐보다 크다는 사실을 알았어. 0보다 크다는 사실을 알았죠. 근데 아래로 볼록을 나타내는 식은 얘 말고 더 있대요. 자, 가장 기본적인 거. 아래로 볼록하면서 한 번만 그려보자. 자, 그렸다. 됐죠?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점 하나 찍을 거야. x1. 여기다가 점 하나 찍자고요. x2. 됐니? 이 함수의 이름을 y는 fx라 이렇게 해보자. 됐죠? 그런 다음에 요놈의 함수값 한번 구해보는 거야. f의 x1. 요놈의 함수값도 한번 구해볼까요? f의 x2. 됐지? 아래로 볼록한 함수에서 점 두 개를 찍고요. x1, fx1, x2, fx2를 딱 찍어놓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어떤 논리를 펼칠 거냐면 이런 논리를 펼쳐보자고요. x1과 x2에 정확히 한가운데에 점을 다시 찍어. 정확히 한가운데 점을 찍었다. 요놈의 이름은 2분의 x1 플러스 x2. 정확히 한 점을 찍었으니까, 정가운데 점을 찍었으니까 두 놈을 더해서 반으로 쪼갠다. 요런 값을 하나 만들어낸다고요. 여기까지 괜찮죠? 그런 다음에 그놈을 진짜로 함수에다가 박겠습니다. 두두두두두두. 박았죠? 지금 내가 누굴 박았다고? 2분의 액더액을 박았잖아. 이걸 함수에다가 박았으니까 이 값은 f의 2분의 액더액이군요. 이렇게. 괜찮아요? 아니, 그런데 한 번만 더 해보자고. 그런데 요 두 점을 이렇게 직선으로 연결할 거야.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런 다음에 정확히 한가운데에 점을 하나 찍자고. 이렇게 뿅뿅. 샥샥. 둘이 같도록 점을 하나 찍자고. 그럼 놀랍게도 이걸 이렇게 끝까지 연결하면 얘랑 일직선상에 있는 거 알죠, 여러분? 됐죠? 그런 다음에 이걸 그대로 가. 그대로 간다고요. 얘를 뭐라고 쓸 수 있냐면 fx1과 fx2의 정확히 뭐 한가운데 있다고 말할 수 있어, 없어?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만들었을 때 요놈의 길이와 요놈의 길이가 같다는 건 정확히 fx1과 fx2의 정확히 한가운데 누가 있다는 얘기야. 그렇지. 이 값이 존재한다는 얘기죠? 이 값은 어떻게 구하면 돼? 두 놈을 이번에 더해서 fx1과 fx2를 이번에 더해서 반으로 쪼갠 거네. 괜찮아요? 그래서 아래로 볼록한 함수는 언제나 이 식이 성립한대요. 자, 눈가리가 있으면 쳐다보세요. 자, 빨간색이 커요? 노란색이 커요? 눈가리가 있으면 쳐다봐. 빨간색이 더 위에 있지? 빨간색이 더 위에 있잖아. 따라서 빨간색이 노란색보다 크다.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아래로 볼록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알겠죠? 2분의 액더액을 가지고 함수값을 구한 거와 함수값들의 중점, 두 놈을 비교하는 이런 식이 있다면 둘 중 하나예요. 위로 볼록 아니면 아래로 볼록인데 얘처럼 누가 더 크면 이렇게 빨간색 쪽이 더 크면 뭐라고 기억하면 돼? 아래로 볼록이구나. 선생님 근데 이거 못 외울 것 같은데요? 그치, 못 외울 것 같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얘네 둘을 비교하라는 그런 식이 나오면 아래로 볼록이 좋으면 아래로 볼록처럼 그림을 그리고요. 만약 위로 볼록이 좋으면 이렇게 위로 볼록으로 그림을 그려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위로 볼록으로 그림을 그려주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 두 놈을 비교했을 때 성립하면 위로 볼록인 거고 그렇지 않으면 반대로 아래로 볼록이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억을 해주면 좋겠네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 노란색 식과 요 빨간색 식을 비교하는 문제가 나오면 비교하는 어떤 식을 만나면 둘 중 하나다. 아래로 볼록 아니면 위로 볼록이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아래로 볼록을 나타내주는 식 바로 요거 빨간색과 노란색을 비교한 바로 얘예요. 여러분들이 얘를 메모했으면 좋겠네. 아래로 볼록을 나타내주는 또 다른 식이다. 또 있어요. 아래로 볼록을 나타내주는 또 다른 식. 3개 정도만 기억을 하는 거야. 알겠죠? 가장 일반적인 식, 그리고 두 번 미분했을 때 나오는 한 단어 같은 식,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가 더 있는데 뭐냐면 여기다가 x1을 찍을 거예요. 됐죠? 여기다가 x2를 찍어볼 거예요. 똑같아. 그런데 문제에서 이렇게 할 거야. 아까 얘 같은 경우에는 x1이 크다, x2가 크다를 말할 필요가 없거든?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정확히 표현해야 됩니다. 그림상 x1보다는 x2가 크다. 이렇게 표기를 할 거고요. 잘 봐. 얘네들을 연결해서 무엇을 만들 거냐면 기울기를 만들 거야. 알겠죠? 자, 기울기는 x의 차이, x2-x1분의. 됐죠? 물론 함수값은 여러분 안 써도 되겠네. fx1, fx2. fx2에서 누굴 뺀다? 그렇지. fx1을 뺄 거예요. 이렇게. 괜찮아요? 이렇게 만든 노란색 기울기와 누구를 비교할 거냐면 얘를 비교하겠습니다. 이야.
됐니? x1이라는 포인트에서의 순간적인 접선의 기울기를 비교할 거야. 이 기울기의 이름은 F'의 x1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런 다음에 두 놈을 비교해 볼 거라고. 자, 두 놈을 비교했을 때 누가 더 커요? 노란색 기울기와 파란색 기울기를 비교하라고요? 기울기의 대소를 비교할 때는 누구만 보라고 했어? 오른쪽 끝만 보라고 했지. 자, 노란색이 커요? 파란색이 커요? 아니, 노란색이 크네요. 맞아? 그래서 누가 더 크면? 얘가 더 크면. 이렇게 프라임 값과 평균 변화율 두 놈을 비교하라는 그런 식이 나와. 이렇게 비교하는 그런 식이 나온다고. 이거 역시 이 그래프가 위로 볼록하니 아래로 볼록하니를 묻는 문제야. 아시겠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래로 볼록이 좋아서 열심히 아래로 볼록으로 그림을 그려놓고 얘네 둘을 비교해봤더니 어머 얘가 크잖아. 근데 문제에서 준 조건은 얘가 큰 게 아니라 반대로 누가 크대? 얘가 크다는 조건이 만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반대로 생각하면 되겠죠. 내가 그린 함수는 아래로 볼록이지만 문제에서 요구하는 함수는 위로 볼록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반대로 역추론하면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뭐 그 정도의 응용력은 당연히 갖출 거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아래로 볼록이라는 식, 아래로 볼록을 나타내주는 식은 가장 귀염둥이 2'을 가지고 노는 게 있고요. 그쵸? 그 다음에 이렇게 두 놈의 값을 비교하고 또는 이렇게 프라임과 평균 변화율을 가지고 비교하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어떤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하다, 위로 볼록하다는 반드시 이 세 개를 다 기억을 해놓고 있어야 돼요. 알겠죠? 문제에서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고. 이거를 만족시키는 함수를 찾아주세요. 무슨 함수야? 아래로 볼록하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아이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아래로 볼록이라는 거 어떤 함수가 아래로 볼록한지 지금 잠깐 배웠습니다. 아래로 볼록을 나타내주는 세 가지 표현법까지 했어. 그런 다음에 다음 걸 보니까 자 이번에 위로 볼록이겠죠? 위로 볼록도 똑같아. 근데 위로 볼록도 똑같은데 한 번만 더 해보자고. 위로 볼록은 이렇게 생겼잖아. 위로 볼록 됐죠? 여러분 순간적인 접선을 이렇게 만들어봐요. 접점을 이렇게 만들어보자고. 그럼 접선이 점점 뭐 하고 있어요? 접선의 크기가 점점점 뭐 하고 있어? 오른쪽 끝만 보는 거야. 점점점 뭐 하고 있니? 작아지고 있지. 그래서 이걸 이렇게 쓸 수가 있다고. F'이라는 함수는 감소함수군요.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맞아? F'이 감소라고 있으니까 여기서 나오는 식이 F2'이 뭐다? 그렇지. 0보다 작다. 됐나요? 이게 바로 뭐다? 위로 볼록을 나타내주는 아주 간단한 한 단어식이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런데 위로 볼록을 또 나타내줄 때는 몇 가지 방법이 있겠니? 세 가지 방법이 있겠지. 아래로 볼록이랑 똑같이. 그래서 얘랑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두 개의 식을 한번 써보자고. 바로 한번 써볼까? 그냥 바로 할게요. 여기다가 뭘 찍고 x1 찍고 됐죠? 여기다가 누굴 찍어볼까? x2 한번 찍어보자. 됐나요? 그런 다음에 x1과 x2를 가지고 함수값도 찍어보자고. fx1 그렇지. fx2 이렇게 자 찍었죠? 그런 다음에 누구를 비교하라는 문제가 나오면 2분의 x1 플러스 x2를 함수에다가 처박은 값과 됐죠? 함수 fx1 함수 fx2 이 두 놈을 더해서 반으로 쪼갠 거 이 두 놈을 비교해보자고. 알겠죠? 그럼 바로 하자. 이 두 놈을 이렇게 직선으로 연결하면 직선으로 연결할 필요도 없죠. 그냥 얘네들을 정확히 한가운데 점 하나 찍고 맞지? 그걸 함수에다가 쭉 집어넣으면 굉장히 위에 있네요. 위에 됐나요? 2분의 액더액을 함수에 쳐박은 거 2분의 액더액을 함수에 쳐박은 거 노란색 됐지? 그 다음에 얘네들의 정확히 한가운데 찍었어. 값이 있겠네요. 파란색 fx1과 fx2의 정확히 한가운데 여기 딸 됐죠? 노란색과 파란색 두 놈을 비교해보자고. 자 눈가리가 있으면 쳐다봐. 누가 더 위에 있어? 그렇지. 노란색이 위에 있죠? 그래서 노란색 아가리 이렇게 괜찮아요? 위로 볼록을 나타내주는 또 다른 식 여기 하나 또 등장했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만들 수 있어야 된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진짜 한 번만 더 해보자. 여기다가 x1과 x2를 찍었죠? 그런 다음에 무엇을 만들어? 두 점을 연결해서 평균 변화를 만들려고 했죠? x1과 x2를 연결해서 평균 변화를 만들려고 했으니까 x2-x1분의 fx2-fx1 이렇게 만들어보자고. 됐죠? 이 빨간색 기울기가 누구를 비교할 거냐면 지금 x1과 x2의 관계가 이렇다고 가정할게요. 알겠죠? 이걸 쓸 때는 이게 필요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런 다음에 누구를? 요 x1에서의 순간적인 프라임을 구해보자고. 알겠죠? f1에서의 x1에서의 순간적인 프라임을 딱 구해봤다. 그랬더니만 눈가리가 있으면 쳐다보세요. 이 흰색 기울기와 이 빨간색 기울기를 비교해봐.
자, 두 놈을 비교하고 싶다고요? 항상 오른쪽 끝만 본다니까 누가 더 위에 있어? 그렇지. 흰색이 더 위에 있겠지. 따라서 누가 더 크다? 요 놈이 더 크다. 괜찮아요? 그럼 이런 관계를 만났다면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 두 놈을 비교하고 있다고? 얘는 둘 중 하나일 것이다. 위로 볼록 아니면 아래로 볼록일 것이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억을 한 다음에 그려보고 어머 얘는 위로 볼록이네요. 이러면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아래로 볼록과 위로 볼록에 대한 세 가지 표현법 공부를 했고 근데 거의 나오지 않아요. 방금 선생님이 이게 두 개 써준 거 있잖아. 이거 두 개는 거의 나오지 않고 여러분들이 두 번 미분해서 0보다 크면 아래로 볼록, 두 번 미분해서 0보다 작으면 위로 볼록 이것만 좀 기억하자. 근데 가끔 가다가 여러분들이 이게 헷갈린 사람들이 있잖아. 두 번 미분해서 0보다 크면 이게 아래로 볼록인 거야 위로 볼록인 거야 헷갈린 사람들이 있지. 헷갈릴 때마다 항상 이 그림을 그린 다음에 프라임이 점점점 작아진다? 프라임이 점점점 커진다? 이 생각을 하기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은 학창시절에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y는 x제곱이라는 대표적인 아래로 볼록을 하나 생각하는 거야. 자, 생각했죠? 대표적인 아래로 볼록을 생각한 거야. 그러면 y''은 2x네요. 됐죠? 자, 한 번만 더 미분해 볼까요? y2'은 얼마야? 그렇지, 2지. 이거 뭐보다 커요? 0보다 크네. 2'이 0보다 큰 대표적인 함수 하나를 생각했더니 그게 바로 x제곱이고 얘가 아래로 볼록이구나. 이러면 안 헷갈린다. 알겠지? x제곱을 미분하면 2x 한 번 더 미분하면 2. 2'이 0보다 큰데 그건 아래로 볼록이니까 2'이 0보다 큰 게 아래로 볼록이구나. 2'이 0보다 작으면 뭐야? 위로 볼록이겠죠. 알겠죠? 간단한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그러니까 이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 곡률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이제 그래프에다가 뭐까지 추가를 시켜보겠다는 얘기야. 곡률의 개념을 추가시켜보겠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그래프를 그릴 때는 굳이 이 이계도함수를 이용해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문제에서 이계도함수를 이용하라는 얘기가 나오거나 뒤에서 더 얘기해보자. 뒤에서 얘기 좀만 더 해보자.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배워야 될 게 뭐냐면 변곡점이야. 변곡점. 말 그대로 이걸 변곡점이라고 불러요. 변한다. 변한다. 뭐가 변한다? 곡률이 변하는 점. 곡률이 바뀌는 터닝 포인트. 그게 바로 뭐야? 변곡점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잘 봐. 곡률이 바뀐다고요? 이렇게 위로 볼록하면. 위로 볼록하면 2'이 뭐보다? 2'이 0보다 작겠니? 크겠니? 그렇지. 작겠지. 이해돼요? 지금 위로 볼록한 함수가 있다가 갑자기 이 포인트를 기점으로 해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아래로 볼록으로 바뀐대. 그러면 가운데를 툭 잘랐을 때 이 오른쪽 영역은 아래로 볼록하니까 2'이 뭐보다 큰 거야? 그렇지. 이렇게 0보다 큰 거죠. 괜찮아요? 이때 이 포인트를 기점으로 해서 왼쪽은 위로 볼록이고 이 포인트를 기점으로 해서 오른쪽은 뭐야? 아래로 볼록이지. 위로 볼록에서 아래로 볼록으로 바뀌는 터닝 포인트 괜찮나요? 맞아요? 이 점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 곡률이 바뀌고 있어? 안 바뀌고 있어? 바뀌고 있지. 자, 곡률이 바뀐다는 건 곡률이 3이었던 놈이 곡률이 2로 바뀌는 그런 개념이 아니야. 곡률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는 것 또는 곡률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는 걸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변곡점이라고 부릅니다. 이놈을 변곡점 이렇게 불러요. 말 그대로 곡률이 바뀌는 터닝 포인트. 여기까지 괜찮지? 그러면 만약에 잘 봐. 만약에 이 포인트를 기점으로 해서 2'의 부호가 바뀐대. 근데 만약 이 주어진 함수, 내가 그린 함수 fx가 이계도함수가 존재한다. 즉, 두 번 미분이 가능하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두 번 미분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들어가면 이 포인트에서는 잘 생각해봐. 2'이 0보다 작았다가 갑자기 눈 깜빡 떴더니 2'이 0보다 커지겠니? 아니야. 이건 연속적인 흐름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2'이 0보다 작았다가 2'이 0보다 크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떠한 포인트를 거쳐야 돼요. 그렇지. 이 포인트에서는 2'이 얼마가 돼야 돼요? 0이 돼야 돼요. 괜찮아요? 그래서 2'이 0인 곳이 변곡점이라고 말할 수는 없고 2'이 0인 곳이 변곡점의 에블바리 후보가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돼. 그래프가 장난칠 수 있다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막 위로 볼록하다가 잠깐 좋아. 그럼 2'이 0인 게 무슨 뜻인지도 보여줄게요. 자, 여기에 2'이 0보다 작은 거는 뭐예요? 위로 볼록이라는 곡률을 갖고 있는 거죠. 자, 얘는 아래로 볼록이라는 곡률, 휘어진 정도를 가지고 있다고. 그런데 2'이 0이라는 건 뭐냐면 휘어진 정도가 없다는 얘기야. 어떤 곡선이 휘어진 정도가 없대. 그걸 뭐라고 부르겠니? 그렇지. 직선이라고 부르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봐. 이 함수를 다시 한번 해석해보면 위로 볼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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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 볼록 하다가 이 포인트에서 잠깐 얘가 직선이 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직선이 되려고 순간적으로 얘가 노력하는 포인트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직선이 되려고 순간적으로 노력을 했으나 직선은 되지 못하고 다시 아래로 볼록 아래로 볼록 아래로 볼록 아래로 볼록 이런 식으로 뭐 하고 있는 거야? 그렇지. 다시 곡률을 가지면서 꺾여 나가고 있네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이런 포인트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변곡점의 후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2'이 0이 될 때는 순간적으로 뭐가 되려고 노력하는, 직선이 되려고 노력하는 포인트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봐봐. 근데 이 직선이 되려고 순간적으로 노력하는 포인트, 맞아요? 변곡점의 후보, 이 포인트가 반드시 변곡점이 되는 것은 아니야. 이럴 수 있거든? 위로 블록 위로 블록 위로 블록 위로 블록 하다가 이 포인트에서 순간적으로 얘가 직선이 되려고 살짝 노력했어요. 그러다가 다시 난 직선이 될 수 없는 놈이네. 그러면서 다시 위로 블록 위로 블록 위로 블록 위로 블록 이럴 수도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 포인트에서는 2'의 값이 얼마가 되겠니? 그렇지, 0이 되겠지. 직선이 되려고 순간적으로 노력하는 포인트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이 포인트를 기점으로 해서 위로 블록에서 아래로 블록으로 바뀐 것이 아니라 위로 블록에서 그대로 뭐하고 있어요? 위로 블록으로 바뀌었죠? 맞아? 위로 블록에서 위로 블록으로 바뀌었다고요? 여전히 위로 블록을 유지하고 있잖아. 자, 이런 점을 그냥 뭐라고 부르냐면 변곡점의 후보라고 부르지 변곡점은 아니라고 불러요. 아시겠죠? 그래서 반드시 변곡점이 되려면 뭐가 바뀌어야 된다? 곡률이 바뀌어야 되는데 곡률이 바뀌기 위해선 2'의 부호가 바뀌는 터닝 포인트, 그게 바로 변곡점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미적분 2에서 다루는 거의 대부분의 함수가 다 뭐한 함수야? 그렇지, 미분이 가능한, 계속 미분이 가능한 함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함수들을 공부하기 때문에 보통 변곡점은 다 어디에 있게 된다? 그렇지, 2'이 0인 곳에서 거의 변곡점을 갖게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어려운 거 없죠? 넘어갑니다. 뿅!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새로운 개념 하나를 더 추가시켰어요. 곡률의 개념. 2'의 부호. 그게 어떤 곡선이 위로 블록한지 아래로 블록한지를 이야기해주면서 그 위로 블록에서 아래로 블록으로 바뀌는 터닝 포인트, 또는 반대로 아래로 블록에서 위로 블록으로 바뀌는 터닝 포인트, 그걸 변곡점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새로운 점까지 여러분들이 배웠다고. 근데 이건 언제 쓰는 거냐면 문제에서 노골적으로 어떤 그래프가 위로 블록하니? 어떤 그래프가 아래로 블록해? 이 그래프의 변곡점이 뭐니? 이런 식으로 문제에서 2번 미분하라고 아주 그냥 이야기를 해줄 때가 있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때만 씁니다.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그릴 때는 변곡점을 이용한다, 안 한다? 이용하지 않아요. 선생님, 여기에 변곡점을 이용하라고 돼 있는데, 여기 변곡점 이용하라고 돼 있는데, 이거 안 해요, 안 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여러분들이 그래프의 개형을 그리는 걸 지금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고, 오늘 문제 풀 때 하루 종일 그래프만 그릴 거거든? 그때 좀 더 자세하게 진행을 하겠으나, 여기서 변곡점은 굳이 구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 한번 보자. 그래프를 그릴 때는 여기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정의역과 치역을 세팅한대. 와. 근데 정의역과 치역을 세팅한대. 이건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예요. 일반적인 이야기인데 선생님은 감히 정의역만 세팅하라고 할게요. 치역은 굳이 뭐 세팅할 필요 없지. 정의역이 결정이 되고 나면 치역은 자동으로 결정이 되겠지. 맞아요? 그러니까 정의역만 여러분들이 세팅을 하는 거야. 근데 정의역 세팅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게 딱 3개의 함수가 있죠. 분수 함수. 이게 분수 형태로 되어 있는 함수, 또 루트 함수, 또 로그 함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려야 될 어떤 함수가 있는데 그 함수가 분수의 형태 또는 루트를 갖고 있는 형태 또는 로그를 달고 있는 형태가 되면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얘는 함수가 아니야. 아직까지 함수가 아니라고. 여러분들이 정의를 해줘야 돼. 여기에 뭐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걸 정의를 해줘야 얘가 함수로서 드디어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있다고요. 여러분들 분수를 만났대. 분수를 만나면 누가 0이면 안 돼요? 그렇지. 분모가 0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를 세팅해줘야? 분모는 0이 아니다. 이걸 세팅해줘야 정의역을 세팅한 거죠. 그쵸? 그 다음에 두 번째, 루트를 만났다고요? 루트를 만나면 루트 안에 있는 내용물이 항상 뭐보다 크거나 같다고 말해야 돼요? 0보다 크거나 같다고 말해야 돼요. 선생님, 저 루트 안에 마이너스 2인 것도 공부한 적이 있는데요. 자,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허수라고 부르죠. 허수라고 부르죠. 근데 여러분들 그래프, 즉 함수의 그래프에서는 누구를 다루지 않는다? 허수를 다루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냥 앞으로 평생 허수를 다루지 않는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무방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허수를 다루지 않는다. 함수에서는 더군다나 누구를 다루지 않는다. 허수를 다루지 않는다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루트 안에 있는 내용물은 항상 뭐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이걸 세팅 먼저 해줘야 된다고. 알겠지? 그래야 비로소 함수가 될 수 있다. 또 마찬가지로 로그가 보인다고요? 로그가 보인다고 로그를 썼다고 다 로그가 되는 것은 아니잖아. 여기에 밑이라는 놈이 있고 여기에 뭐가 있어요? 진수라는 놈이 있죠? 밑과 진수는 둘 다 항상 뭐보다 커야 돼. 그렇지. 0보다 커야 되는데 누구는? 밑은 뭐가 돼서는 안 된다.
1이 돼서는 안 된다. 이것까지 같이 세팅을 해줘야 얘는 로그로서 의미를 갖게 되고 로그 함수로서의 의미도 갖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의역을 세팅할 때 문제에서 웬만하면 다 나옵니다. 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뭐 이런 식으로 나오거나 아니면 뭐 x가 0보다 큰 모든 실수에 대하여 뭐 이런 식으로 문제에서 세팅을 다 해주긴 해줘. 그런데 거의 안 해주는 경우도 많거든. 그렇게 안 해주는 경우에는 누구를 조심하라고요? 분수, 루트, 로그 이 세 개가 나오면 항상 조심을 해야 된다고 알겠죠? 이걸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세팅을 잘 해놓고 그걸로 스타트를 해줘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좋아요. 그 다음에 뭐 하냐면 두 번째, 곡선의 대칭성. 곡선의 대칭성이라는 건 우함수 또는 기함수, y축에 대해서 대칭인지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지 또는 주기성을 확인해보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이건 사실 항상 확인해볼 필요는 없거든? 근데 딱 보면 보여요. 딱 보면 이 곡선의 대칭성을 알고 문제를 스타트하는 거와 오케이? 뭐 주기성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알고 문제를 스타트하는 거와 그렇지 않고 스타트를 하는 건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어차피 문제를 풀다 보면 사실 이 함수가 대칭성이 있었네, 이 함수가 사실 주기성이 있었네를 스스로 알게 돼요. 만약에 알아야 된다면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렇게 문제를 보면서 이게 대칭성이 있었구나, 이게 주기성이 있었구나, 이걸 결국은 느끼게 되지만 일단 여러분들이 함수를 바라볼 때 딱 보자마자 이거 대칭성이 있겠네, 딱 보자마자 이거 주기성이 있겠네 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푸는 건 약간 좀 차이가 있지. 그치? 그래서 의심해보자는 거야. 항상 대칭성과 주기성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얘가 혹시 대칭성을 가질 수도 있는가, 주기성을 가질 수도 있는가를 항상 의심해보자는 얘기야. 의심을 해보고 만약에 대칭성 또는 주기성이 있다면 확인하고 넘어가자는 뭐 그런 얘기죠. 알겠죠? 항상 확인하라는 건 아니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 다음에 3번 x절편과 y절편을 구하라고요? 물론 구하면 좋겠죠. x절편, y절편을 구해놓으면 일단 그 그래프가 아주 특이한 점 두 놈을 지나게 되잖아. x축과 만나는 점, y축과 만나는 점을 구하면 참 편리하겠지. 근데 얘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그리다 보면 그렇게 크게 필요하진 않습니다. 언젠가는 필요하다만 하게 돼. x절편 어떻게 구해요? 그렇지, y에다가 0을 집어넣어서 여러분 x절편을 구하게 되죠. 반대로 y절편은 어떻게 구해? x에다가 0을 집어넣어서 진짜로 구할 수 있잖아. 사실 얘는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뭐 그래프를 그릴 때 있어서 굳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아시겠죠? 중요도는 떨어져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함수의 증가함수 그리고 극대극소를 구하라고 했는데 얘가 가장 핵심이죠. 우리 함수를 그릴 때는 함수의 증가함수, 즉 극대극소를 확인하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정확히 그래프의 개형을 어느 정도 컴퓨터 비슷하게 그릴 수 있다, 뭐 그런 얘기였죠. 그쵸? 이거 하는 건 이따 문제 풀면서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고 싶네요.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곡선의 오목과 볼록 그리고 변곡점은 구하지 않습니다. 이건 언제 한다고요? 언급됐을 때만 하는 거야. 언급될 시에 문제에서 변곡점 구하래. 그러면 해야지. 근데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이 그냥 그래프를 그리는 문제를 만났다고요? 볼록, 오목, 변곡점 아예 고려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여기에 보면 이렇게 x를 무한대로 보내거나 x를 마이너스로 무한대로 보내는다는 이렇게 극한의 개념이 있죠? 이것도 이따 뒤에서 천천히 설명할 건데 항상 무한대로 보내고 항상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내는 건 또 아니야. 우리가 처음에 세팅한 이 정의역에 맞춰서 극한의 개념을 써야 됩니다. 아시겠지? 일단 이게 그래프를 그릴 때 있어서 가장 빼먹지 말고 다 해야 될 6가지를 써놓은 건 맞지만 이 중에서 진짜 정작 필요한 건 정의역 세팅 돼요. 그리고 함수의 증가함수, 즉 극대극소 구하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극한의 개념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그래프를 이쁘게 그리는 방법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 3개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어떤 함수를 만나 고등학교에서 나오는 모든 함수는 다 이쁘고 깜찍하게 그릴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래프를 정확히 그릴 수 있으면 뭐까지 할 수 있냐면 그 함수의 최대 최소도 구할 수 있어. 여기에 최대 최소라는 그런 개념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쭉 읽어보시면 당연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 역시 문제를 풀면서 최대 최소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도록 하고요. 뭐 이것도 뭐 팁인데 뭐 귀여운 팁이죠. 그 다음에 방정식의 활용이라고 돼 있고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도 다 여러분들이 미적분 1 시간에 이미 다 배웠던 개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교재를 읽어보면서 또는 스스로가 한번 미적분 1에 대한 복습을 하면서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읽어볼 필요가 있네요. 나머지는 뭐 필요가 없는 것 같아. 전부 다 무슨 개념이야? 함수를 만났다, 방정식을 만났다, 부등식을 만났다. 전부 다 뭘로 해석해서? 함수로 해석해서 다 조져버리라는 얘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좀 풀어보면서 오늘 배웠던 변곡점에 대한 개념을 조금만 기억을 해보자. 자, 가보자. 자, 필수 예제 1번 보세요. 다음 곡선의 오목볼록을 조사하고 변곡점을 구하세요. 오목볼록을 조사하고 변곡점을 구하세요. 이렇게 오목볼록을 문제에서 진짜로 조사를 하래잖아.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하겠다는 거야. 그리고 변곡점도 구하래잖아. 어쩔 수 없이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일단 이 함수를 잘 보세요. 아이고, 로그 함수가 나왔네. 로그 함수가 나왔으니까 우리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돼? 그렇지. 정의역 세팅을 먼저 해야겠죠? 로그 함수를 만났으니까 진수가 항상 뭐보다 커야 돼요? 0보다 커야 되지. 그런데 x제곱 플러스 1이라는 놈이 항상 0보다 큰 거 맞죠? 맞아?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항상 얘가 0보다 크기 때문에 x는 모든 실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의역 세팅을 해주자고요. 이건 무슨 뜻이냐? 어떤 영역을 세팅하지 않고 전체 다 그리겠다는 얘기야. 돼요? 전체 다 그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얘를 봤더니만 아이고, 로그 함수는 여러분들 대표적인 미분 가능한 함수지 오직에 미분이 가능한 함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구해보는 거야? 그렇지. 프라임을 구해보는 거지. 왜? 함수의 증감을 확인하고 싶으니까 프라임을 구해보는 거야. 그런 다음에 프라임을 구해봤더니 얘는 로그 함수야. x제곱분의 이렇게 1분의 그런 다음에 얘는 합성의 개념이 들어갔죠? x제곱 플러스 1을 한 번 더 미분하면 얼마? 2x 그걸 분자에다가 그대로 이런 식으로 곱해주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 끝낸 게 아니지. 왜? 우리는 2를 그리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미분해서 뭐 하래요? 그치, 오목볼록을 조사하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 번 더 미분을 한번 해보자고. 그럼 얘를 또 미분하는 방법은 몫의 미분법을 또 써야겠네. 얘를 제곱합니다. 얘 분해. 얘를 앞에 걸로 바라보고 얘를 뒤에 걸로 바라보면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가운데 부분을 마이너스 앞에 거 그대로 냅두고 뒤에 거 미분이니까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2에 x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앞에 거 그대로 냅두고 뒤에 거 미분하니까 앞에 거 그대로 냅두고 뒤에 거 미분 2x 여러 거럼 되겠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런 다음에 이놈을 갑자기 뭐라고 놓을 거야? 0이라고 놓을 거야. 그 이유는 문제에서 뭘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변곡점을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두 번 미분해서 0이 되는 일단 무엇을 찾겠다는 얘기입니까? 변곡점의 후보를 찾겠다는 얘기지. 그치? 변곡점의 후보를 한번 찾아보자고요. 그러면 이쁘게 정리할 필요가 있으니까 정리합니다. x제곱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제발 이것 좀 전개 좀 하지 마. 알겠지? 그냥 내비두면 돼요. 알겠나요? 위에 있는 놈 한 번만 전개해보자. 2x제곱에서 4x제곱을 뺐으니까 얼마야? 마이너스 2x제곱. 상수항은 얼마입니까? 2네요. 됐죠?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런 다음에 이놈을 뭐라고 놓고 0이라고 놓고 뭘 찾겠다는 거야. 그렇지. 변, 곡, 점, 의, 후보 찾겠다는 얘기입니다. 변곡점을 진짜로 찾는 게 아니라 변곡점의 후보를 찾겠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변곡점의 후보가 된다고요? 2'이 뭐 되는 값 찾으면 돼? 0 되는 값 찾으면 되겠지. 그런데 분수식이야. 어떤 분수가 0이 되고 싶다고요? 누구만 0이면 돼? 그렇지. 이 분자만 0이면 되겠죠? 그래서 분자가 0일 때의 상황만 생각을 해보자고. 자, 분자가 0일 때의 상황은 암산도 가능하네요. x제곱이 얼마면 돼? 1이면 되겠지. x제곱이 1이라는 얘기는 x가 뭐 또는 뭐란 얘기야? 마이너스 1 또는 1이라는 얘기예요. 이 두 놈이 뭐다? 변곡점의 후보. 다른 말로 2'을 뭘로 바꿔주는? 뭘로 만들어주는? 0으로 만들어주는 변곡점의 후보일시다. 이렇게. 여기까지 괜찮죠? 그런데 2'이 0이 된다고 해서 다 변곡점이 되는 건 아니야. 변곡점의 후보라고 했지 변곡점이 되는 건 아니라니까. 따라서 여러분들이 뭐 확인해 줘야 되냐면 그 포인트를 기점으로 해서 전과 후에 뭐가 바뀌는지를 확인해야 돼. 그렇지. 2'의 부호가 바뀌는 걸 확인해야 될 거 아니야. 그걸 확인하는 가장 아름다운 방법이 뭐냐면 2'에서 부호에 영향을 주는 놈만 동그라미 쳐봅니다. 알겠죠? 여기 분모도 있고 분자도 있는데 분모는 항상 뭐보다 큰 놈이야. 0보다 큰 놈이거든? 그러면 2' 전체 부호에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그럼 누구만 2'의 부호에 영향을 줍니까? 그렇지. 이 분자만 2'의 부호에 영향을 주겠지? 이렇게 2'의 부호에 영향을 주는 놈만 동그라미를 쳤더니 요 놈의 떼끼가 너무나도 해석하기 쉬운 앞대가리가 마이너스인 위로 볼록한 2차 함수예요. 괜찮아요? 자, 이놈의 함수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로 볼록. 됐죠? 괜찮아요? 그런 다음에 이놈을 0이라고 놓고 우리가 뭘 풀었니? 방정식을 풀었을 때 x가 말과 1 나왔지? 그게 무슨 뜻이냐면 여기에 뭐가 있다는 얘기야? x축이 있을 때 만나는 점이 하나는 마이너스 1, 또 하나는 1이라는 얘기죠. 선생님 지금 뭘 그랬냐면 2'의 부호에 영향을 주는 양량이 아니라 영향을 주는 함수를 그린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2'을 그린 것도 아니에요. 2' 전체 얘를 그린 것도 아니고 2'의 부호에 영향을 주는 함수만 동그라미 친 다음에 그것만 그린 거라. 이해돼요? 즉 이놈의 부호가 결국 2'의 부호랑 똑같다는 거잖아. 이렇게 영향을 주는 놈만 빠르게 그림을 그려봤더니만 보이기 시작하네요.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어떤 함수가 x축보다 밑에 있으면 그 출력되는 함수값은 뭐야? 마이너스. 위에 있으면 플러스, 밑에 있으면 마이너스. 그래서 마풀마. 여기까지 괜찮아요? 마풀마라니까? 그러면 누구를 기점으로? 마이너스 1을 기점으로 2'의 부호가 마이너스에서 뭘로 바뀌어요? 플러스로 바뀌지. 아, 마이너스 1에서 2'이 0이야. 그래서 얘가 변곡점의 후보인데 이 포인트를 기점으로 해서 2'의 부호가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바뀌고 있네요. 따라서 얘는 변곡점의 후보를 뛰어넘어 진짜로 뭐다? 변곡점이란 얘기죠. 괜찮아요? 그럼 딱 보자마자 또 보이네요. 보여 안 보여? 1이라는 포인트를 기점으로 2'의 부호가 플러스에서 뭘로 바뀌고 있어? 마이너스로 또 바뀌고 있으니까 요놈도 귀엽게 이러면 되겠지. 후보를 찾고 그 후보가 진짜 변곡점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면 되겠죠.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라는 변곡점을 구하세요. 구했다. 변곡점이라는 것은 x가 뭐일 때, 마이너스 1일 때와 x가 뭐일 때, 1일 때의 상황이니까 여러분들이 마이너스 1, 뭐시기, 1, 뭐시기 주어진 함수에다가 그대로 마이너스 1을 대입하건 1을 대입하건 everybody ln 2 ln 2 이렇게 되겠네. 됐죠? 변곡점 구했죠? 근데 여기 앞에 뭐라고 돼 있어? 오목볼록을 조사하라고요. 06까지 조사를 하라네. 굉장히 귀엽네요. 됐죠? 끝났네. 방금 내가 다 해놨어요. 부호에 영향을 주는 2'의 부호에 영향을 주는 함수를 그림을 그려놨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원래 함수는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이다. 이러면 되겠죠. 아, 원래 함수는 위볼 아볼 마지막으로 다시 위볼 이러면 되겠지. 자, 언제 위볼이냐고요? 언제 위볼?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위볼이겠죠. 그쵸? 그걸 이런 식으로 구간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어디까지? 그치? 마이너스 1까지다. 그때까지는 위볼이에요. 구간 아볼일 때가 언제라고요? 요때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 1까지. 마지막으로 다시 구간 뭐보다 클 때? 1보다 클 때. 그렇지. 1보다는 크고 이렇게 무한대까지 갈 때 이렇게 위볼이다 해서 오목볼록을 조사하라고 하면 이렇게 깔끔하게 답을 제출해내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아이고, 한 문제를 푸는데 정말 오래 걸리는 것 같네. 그치? 또 가보자. 자, 2번 한번 볼까요? 2번 보니까 y는 x 플러스 2 코사인 x. 코사인 함수가 보이네. x 플러스 2 코사인 x. 그런데 뒤에 x의 범위 줬어 안 줬어? 줬지?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일단 보자마자 함수예요. 뭐가 보이지 않고 분수가 보이지 않고 루트도 보이지 않고 뭐도 보이지 않아. 그치? 로그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얘를 딱 보자마자 뭐라고 외치면 돼? 함수라고 외치면 되는데 뒤에 문제에서 이번엔 세팅을 해줬죠? x의 값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만 보래요? 0부터 2파이까지만 보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0이요. 여기가 2파이요. 이 안에서만 생각하겠다는 뜻입니다. 됐죠? 세팅 끝. 됐나요? 정의역을 세팅한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때 이 함수는 졸라 미분 가능한 함수랑 졸라 미분 가능한 함수 두 놈을 더해놨잖아. 그럼 당연히 미분 가능하겠죠? 미분하겠습니다. 미분 시작. 1 마이너스 2배의 사인 x. 근데 여기서 끝내면 안 되고 한 번 더 미분해야 돼. 오목볼록 조사해야 되고 변곡점을 구해야 되니까 한 번 더 미분했더니만 마이너스 2배의 코사인 x. 여기까지 괜찮나요? 이제 이놈을 뭐라고 놓고 0이라고 놓고 뭘 찾을 거야? 변곡점 아니고 변곡점의 후보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변곡점의 후보를 찾아야 돼요. 변곡점의 후보를. 근데 귀엽지 않니? 코사인 x가 0 되니까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죠? 코사인 x가 0이 됐으면 좋겠다고요. 자, 코사인 x를 머릿속으로 재빨리 빛의 속도로 빠르게 그려보면 한 놈 두식이 석삼 너구리. 그렇지. 이렇게 8개의 칸을 딱 준비해놓고 코사인의 그래프는 cos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죠. 맞아? 눈가리가 있으면 쳐다보세요. 코사인은 언제 0이 돼? 그렇지. 이렇게 2분의 파이랑 2분의 3파이에서 코사인은 0이 되네요. 따라서 후보 찾았어. x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2분의 파이일 때와 2분의 3파이일 때. 이때가 바로 변곡점의 후보라고. 압축해서 쓰겠습니다. 변후. 오케이. 변후라고 하자. 변후. 변곡점의 후보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변곡점의 후보까지 찾아내고 났으니까, 이 포인트가 진짜 변곡점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진짜 변곡점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싶다고요? 어떻게 하라고 했어? 이렇게 하라고 했지. 이 2'에 부호에 영향을 주는 함수를 동그라미 치라고 했죠? 근데 얘는 이만큼이 다 2'의 부호에 영향을 주고 있네요. 그냥 이거 자체가 2'의 부호에 영향을 주는 바로 그냥 2' 함수네요. 괜찮아요? 이거 그릴 수 있어 없어? 있지? 방금 코사인 함수를 그렸는데 이런 거 조심해야지. 앞에 뭐가 있어? 마이너스 2가 있으니까 디테일하게 그림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개의 카드를 준비해서? 한 놈, 두식이, 석삼, 너구리. 8개의 카드를 딱 준비해 놓고요. 코사인의 그래프는 원래 어떻게 생겼는데 여러 컬럼 생겼는데 앞에 뭐가 걸려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2 음수의 개념이 걸려있기 때문에 이걸 한번 딱 뒤집으면 되겠죠? 뒤집어 선생님 이거 길게 뒤집어야죠. 앞에 2가 곱해져 있잖아요. 자식아 이걸 뭐라고 우기면 돼. 그렇지. 마이너스 2 라인. 이걸 무슨 라인이라고 우기면 돼. 그렇지. 이 라인이라고 우기면 그냥 다 그린 거지 뭐. 돼요? 그때 요놈이 바로 뭐다? 그렇지. X축 됐죠? 됐나요? X축과 마이너스 2 코사인 X와의 만남은 방금 내가 구했어. 뭐랑 2분의 파이일 때와 얼마일 때? 2분의 3파이일 때다. 방금 내가 구해놨잖아요. 괜찮아요? 그때 얘네 두 놈이 뭐라고요? 변곡점의 후보라고요. 이제 얘가 변곡점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X축보다 밑에 있으면 애벌바리 2'의 부호는 마이너스 그 다음에 플러스 그 다음에 마이너스죠. 괜찮아요? 그럼 2'의 부호가 마풀마 이거란 얘기는 원래 함수가 뭐란 얘기야? 위볼, 아볼, 위볼 이런 뜻이지. 괜찮아요? 하이고 요 포인트를 기점으로 해서 2'의 부호가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바뀌고 있죠? 따라서 이 포인트 x가 얼마일 때? 2분의 파이일 때 얘를 진짜로 뭐라고 우길 수 있어? 변. 그렇죠? 이렇게 변이라고 우길 수가 있어. 같은 원리로 2분의 3파이를 기준으로 해서 왼쪽과 오른쪽에서 2'의 부호가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그렇지. 바뀌고 있잖아. 그쵸? 그래서 얘를 동그라미 팍 치고 진짜 변. 이러면 되겠네. 괜찮아요? 아 이거 진짜 구했다. 또 변곡점의 후보에서 진짜 걔네들이 변곡점이 됐네. 따라서 변곡점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x가 2분의 파이일 때 요때의 상황과 그 다음에 x가 2분의 3파이일 때 바로 이때의 상황이 변곡점이 되겠죠. 오케이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아이고 죽겠네. 뭘 조사하라고 했어? 볼록 오목볼록 조사하라고 했으니까 또 똑같이 해보자고. 여기 있네. 원래 함수가 위볼, 아볼, 위볼. 그래서 얘는 위볼로 쓸게요. 위볼. 그 다음에 아볼. 마지막으로 뭐야? 그렇지, 위볼. 이러면 되겠네요. 됐나요? 짱짱. 그래서 위볼 써주세요. 알았어요. 2분의 파이. 2분의 파이보다는 자꾸 여기 조심해야 된다. 여기 세팅 돼 있어, 안 돼 있어? 자, 돼 있지? x가 뭐보다 크대요? 0보다 크다고 돼 있잖아. 그래서 얘는 이렇게 해줘야겠네요. 0보다 크거나, 0보다 크거나 같고 0 포함되죠? 이거고 그 다음 뭐라고 쓰면 돼? 그렇지. 2분의 파이일 때 여기다가 이렇게 열어주면 되겠죠. 됐죠? 그 다음에 아래로 볼록인 곳은 이렇게 한 다음에 2분의 파이 근데 어디까지? 그렇지. 2분의 3파이까지. 좋습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위볼 여기 위볼 다시 위볼 이때는 이렇게 열어서 2분의 3파이 그런데 누구는 포함해도 돼? 2파이까지는 가도 되잖아. 그래서 2파이까지 한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그렇죠. 여기는 닫힌 구간을 여러분들이 세팅해도 충분히 가능하겠네요. 이렇게 뭐를 조사할 수가 있다. 다음 곡선에 오목볼록을 조사하고 변곡점까지 다 조져버렸습니다. 아시겠죠? 이거 두 개 계산은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알겠나요? 자 넘어갑니다. 뿅. 자 그 다음에 필수 예제 1번 오른쪽 문제 한번 보자. 필수 예제 1번 오른쪽 문제. 자 봤더니만 곡선 y는 x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의 변곡점의 x좌표를 작은 것부터 차례대로 a1, a2, a3라고 할 때 세 놈을 구해가지고 뭐 하래요? 그렇지 제곱해서 다 더하래. 일단 문제에서 또 뭐 변곡점에 대한 언급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네요. 저놈의 함수를 그리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순수하게 뭐만 생각하는 거야? 그렇지 두 번 미분해서 변곡점 구하려고 노력하기만 하면 돼요. 가볼까요? y는 다시 써보자. x의 2n 마이너스 x제곱. 됐죠?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뭐 하면 돼요? 자, 미분하면 되겠죠? 근데 이거 하기 전에 무조건 제일 먼저 했었어야 되는 게 뭐냐면 얘가 함수인지 아닌지를 먼저 확인했었어야 돼. 자, 이거 함수예요? 아직까지 함수가 아니에요. 이건 함수 맞죠? 뭐가 보이지 않아. 분수도 보이지 않고 루트도 보이지 않고 로그도 보이지 않으니까 이거 자체가 그냥 함수라. 얘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전부 다 정의가 되는 함수란 말이에요.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냥 안심하시고 미분한 거예요. 됐나요? 자, 미분 시작. 얘를 미분할 때는 앞에 거 미분 1 됐죠? 그래, 1 곱하기 뒤에 거 그대로 2의 마이너스 x제곱. 됐나요?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플러스 앞에 거 그대로 냅두고요. x 가만히 냅두고요. 자, 이제 뒤에 거를 미분하고 싶은데 이 뒤에 있는 놈은 뭐야? 이 뒤에 있는 놈은 지수함수의 형태죠? 지수함수의 형태를 미분하면 일단 뭐부터 나와야 돼? 자기 자신. 됐니? 뒤에 거 미분하고 있는 거야. 뒤에 거 미분하고 있는데 지수함수의 형태니까 일단은 자기 자신. 그런 다음에 얘는 지금 무슨 개념이 들어가 있어? 합성의 개념이 들어가 있죠? 합성의 개념이 들어가 있으니까 합성함수의 미분법을 적용시켜야지. 요놈 한 번 더 뭐 해주면 돼? 미분해주면 되겠죠? 마이너스 x제곱을 미분하니까 어떻게 돼? 마이너스 2x 가운데 부호를 마이너스로 바꿔주면서 두 개의 요렇게로. 됐나요? 여기까지? 선생님 이쁘게 정리해주세요. 알았습니다. 이쁘게 정리 한번 해볼까요? 2에 마이너스 x제곱으로 확 묶어버리면 1 마이너스 2 x 이렇게 되겠죠. 괜찮나요? 그런데 여기서 끝내면 안 돼. 우린 지금 뭘 구해야 돼? 변곡점을 구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젠장 빌어먹을 한 번만 더 미분합니다. 한 번 더 미분 가자. 2' 가자. 알겠지? 그럼 다시 얘와 얘를 곱해놓은 함수를 미분하는 거니까 또 곱의 미분법을 써야겠죠? 자, 앞에 거 미분. 앞에 거 미분 자식아. 앞에 거 미분하면 마이너스 4x. 자, 뒤에 거 그대로. 좋아요. 플러스. 자, 앞에 거 그대로 냅두고. 앞에 거 그대로 냅두고. 자, 뒤에 거 미분하면 어떻게 돼? 방금 얘 미분하면서 이거 나왔잖아. 한번 해보자. 아까 전에 이거 미분하면서 뭐 나왔어? 자기 자신 그대로 나왔죠? 스피드가 붙고 탄력이 붙겠지. 그런 다음에 얘 한 번 더 미분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x를 여기다가 곱해주면 되잖아. 마이너스 이렇게. 야, 다 했다. 선생님 얘도 이쁘게 정리해 주시면 안 돼요? 그럴까? 시원하게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x 제곱으로 시원하게 이쁘게 정리할 거예요. 그러면 남는 걸 다 쓸 건데 남아있는 게 요놈의 떼끼 그리고 요놈의 떼끼죠? 이것도 무식하게 전개하지 말자. 우리 그러지 말자. 알겠지? 무식하게 전개하지 말고 얘도 똑같은 거 다 먹자. 일단 뭐 똑같니?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x가 똑같으니까 이걸 마이너스 2x로 그냥 묶어버리자. 자, 묶었죠? 묶었나요? 그럼 여기 남는 거 뭐밖에 없어? 그렇지. 2 남겠죠. 자, 여기 뭐 남아요? 마이너스 2x를 다 주고 났으니까 플러스 1 마이너스 2x 제곱이 아이고 이렇게 남겠죠. 괜찮아요? 마이너스 2x를 그냥 통째로 묶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여기까지 괜찮지? 자, 그러면 끝났네요. 얘를 뭐라고 놓고? 0이라고 놓고 일단 변곡점의 후보 찾을 거야. 알겠죠? 변곡점의 후보를 찾긴 찾을 건데 이거 보니까 얘가 일단 계산이 되네요. 계산해볼까요? 3 됐지? 여기까지. 그런데 귀엽지 않니? 이걸 0이라고 놓고 여러분들이 변곡점의 후보를 찾아야 되는데 이건 지수함수의 형태잖아. 최종적인 형태가 뭐야? 지수함수의 형태니까 얘는 항상 뭐보다 크겠니? 그렇지. 이렇게 0보다 크겠죠. 괜찮아요? 그럼 얘를 0으로 만드는 값은 뭐만 있겠니? 얘만 있겠죠. 그리고 얘를 0으로 만드는 그 x들이 변곡점의 후보가 될 것이며 오케이. 2'의 부호에 영향을 주는 함수는 얘 또 아니죠. 얘는 항상 플러스니까 2'의 부호에 영향을 안 주겠지. 얘만이 2'의 부호에 또 영향을 주겠지.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럼 재빨리 이거 그려버리는 거지 뭐. 이거 그릴 수 있어 없어? 있네요. 왜? 2차 함수랑 1차 함수 둘이 곱했으니까 몇 차 함수야? 3차 함수지. 여러분 3차 함수는 개형이 알려진 함수. 너무나도 그리기 쉬운 함수 아닙니까? 따라서 앞대가리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3차 함수의 앞대가리가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그렇지. 플러스. 앞대가리가 플러스인 3차 함수의 그래프는 요렇게럼 생겼다. 괜찮아요? 그놈과 무슨 축과의 만남만 생각하면 돼. X축과의 만남만 생각하면 되는데 아까 선생님이 전개하지 말고 똑같은 걸로 묶으라고 했지. 묶으니까 보이네. 이거 0 되는 값 0 보이나요? 자, 이거 0 되는 값 X가 얼마면 돼? X제곱이 2분의 3이면 되고 맞아요? X의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분의 3이면 되니까 요놈이 마이너스 루트 2분의 3 이놈이 0 이놈이 얼마야? 루트 2분의 3이겠네요. 자, 여기까지 괜찮아요? 지금 선생님이 아주 빠르게 뭐 한 거야? 2'의 부호에 영향을 주는 함수를 그냥 그려버렸어요. 알겠죠? 그리고 2'이 0이 될 때 역시 이놈만 0일 수 있잖아. 그래서 얘가 0 되는 값, 즉 X축과의 만남도 다 세팅을 해놨나 봐. 자, 그랬더니만 보이기 시작합니다. 요렇게 3개의 포인트가 보이기 시작하죠? 얘네들이 뭐야?
변곡점의 후보예요. 맞아요? 얘네들이 진짜로 변곡점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이 포인트를 기점으로 해서 누구의 부호가 2'의 부호가 바뀌어야 되거든? 보이잖아. 2'의 부호는 풀. 뭐 하고 있니? 2'의 부호가 이 후보들을 기점으로 해서 전부 다 바뀌고 있죠? 정확한 표현은 원래 그래프가 위볼, 아볼 이러면 된다. 맞지? 그래서 후보로 세팅해놨던 요 세 놈이 전부 다 뭐가 될 수 있다? 변곡점의 X좌표가 될 수 있다. 그 변곡점의 X좌표를 작은 것부터 차례로 아유 썰렁한 문제들. 이 문제를 멋지게 내고 싶었다면 변곡점 한 몇 개 만들어야 돼요. 계속 만들어야죠. 맞죠? 그 중에서 작은 거 3개를 골라내도록 해야 되는데 이건 딱 변곡점이 몇 개밖에 없는 놈이야. 3개밖에 그냥 없는 놈이네요. 알겠죠? 이 3개를 각각 뭐해서 제곱해서 다 더하라고 했어요. 이거 제곱하면 2분의 3. 가운데 거 제곱하면 0. 마지막 거 제곱하면 2분의 3. 얘네들 3개를 다 뭐하고? 더하고 집에 가라고 했으니까 답은 얼마다? 그렇지. 3. 요렇게럼 체킹하고 넘어갑니다. 아시겠나요? 여기까지가 필수 예제 1번이었대요. 상당히 오래 걸렸으나 여러분들이 좀 정확히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안타깝게도 여러분들 유제는 선생님이 다 풀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유제 보면서 스스로가 여러분들 공부를 하는데 뭐 위에 있는 필수 예제랑 조금 다른 것들, 다른 유형으로 여러분들 나오면 그때 문제를 풀어줄 건데 여기 유제 3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답을 내는데 뭐를 구할 수가 없냐면 극소값을 여러분들이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풀지 않는 게 아니라 그냥 문제를 살짝 바꿔서 A와 B를 구하세요. 이걸로 좀 여러분들이 바꿔서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네요. 알겠죠? A를 열심히 구해보면 B가 48인가 나오고요. 여러분들 A가 마이너스 51이 나와야 여러분들 잘 푼 겁니다. 알겠죠?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A랑 B만 구하는 걸로 해서 여러분들 넘어갔으면 좋겠네. 알겠지? 자, 좋아요. 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필수 예제 2번 한번 보자. 자, 2번. 함수 fx의 그래프에 대하여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르세요. 자, 이렇게 물어봤어. 근데 일단 얘들아, 문제를 딱 보니까 기억, x는 여기서 극소값을 갖는다, x는 2에서 극대값을 갖는다. 갑자기 극대랑 극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이렇게 극대랑 극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무조건 그래프를 뭐 하라는 얘기야. 그렇지. 그리는 습관을 좀 들이도록 합니다. 아시겠나요? 일단 fx를 여러분들이 그려야지 기억 니은을 빠르게 해결할 수가 있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가보자. 일단 함수를 잘 보세요. 함수를 봤더니만 조심해야 돼. 뭐가 보여? 그렇지. 분수 함수가 보이죠? 분모에 있는 놈이 뭐가 돼서는 안 된다고 했어? 0이 돼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얘가 항상 0보다 크네요. 왜? 지수 함수 형태니까 항상 0보다 클 거 아니야? 따라서 얘는 함수 맞군요. 맞아요? 아직까지 함수가 아니었는데 분모를 딱 봤더니 분모는 절대로 0이 될 수 없는 놈이야. 그러니까 얘는 함수 맞네요. 그래서 요놈의 그래프를 그릴 때는 모든 그렇지 실수 x에 대하여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정의가 되니까 쭉 그릴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리고 나서 지수함수와 2차 함수로 연결되어 있는 구성되어 있는 함수이기 때문에 오직에 미분 가능한 함수겠지? 미분 가능한 함수를 그릴 때는 당연히 미분해서 그림 그려야겠죠. 그래서 프라임을 먼저 구합니다. 프라임을 구할 때는 분수의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몫의 미분법을 써보자고요. 일단 분모 제곱 얘를 앞에 걸로 바라보고 얘를 뒤에 걸로 바라보는 거야. 앞에 거 미분하면 2x, 뒤에 거 그대로. 가운데 보는 마이너스. 앞에 거 그대로 냅두고 뒤에 거 미분하면 x제곱 2의 x승 이렇게 되겠죠. 괜찮아요? 다시 한 번 더 얘를 이쁘게 정리할 건데 2의 x승이라는 이 지수함수의 형태는 항상 0보다 큰 게 확실하기 때문에 약분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선생님은 어차피 우리가 여기 변곡점 구해야 되니까 어차피 한 번 더 미분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일단 최대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 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약분이 가능하대요. 괜찮아요? 그래서 이렇게 프라임까지 깔끔하게 구했다 이거야. 그래 놓고 이놈을 뭐라고 넣는 거야? 0이라고 놓고 일단 뭐부터 찾겠다는 거야? 쉬었다 가는 포인트를 찾겠다는 얘기죠? 쉬었다 가는 포인트를 찾으려고 봤는데 분수의 형태는 누구만? 이 분자만 0일 수 있고 그리고 어차피 우리가 극대와 극소를 구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래프를 정확히 그려야겠죠?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도 정확히 확인해야 되니까 이 프라임의 부호까지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야 되거든? 그래서 프라임의 부호에 영향을 주는 함수 요거를 딱 네모칩니다. 알겠나요? 그래놓고 나서 얘만 재빨리 뭘로 해석해서 함수로 해석해서 그림을 그려보면 앞대가리가 마이너스인 2차 함수니까 위로 볼록
X축과의 만남 한번 생각해 볼까요? X축과의 만남은 얘가 뭐 될 때의 상황이야? 0 될 때의 상황이지? 근데 이 정도는 암산이 가능하죠. X의 값이 뭐 또는 뭐면 돼요? 그렇지. 0 또는 2면 되네요. 돼요? 아, 찾은 거야. 0과 2. 뭐 찾은 거예요? 그렇지. 쉬었다 가는 포인트를 찾은 거라고. 그 포인트에서 얘가 증가인지 감소인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누구의 부호를 확인하면 된다. 그렇지. 프라임의 부호를 확인하면 되는데 프라임의 부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 함수만을 그림으로 그렸으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 부호가 프라임의 진짜 부호랑 똑같다고요. 그럼 원래 함수는 뭐 하고 있다는 얘기야? 그렇지. 감승감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 뭐가 있고 0이 있고 여기에 뭐가 있는 거야? 그렇지. 2가 있는 거죠. 돼요? 0과 2에서 뭐 하고 있다고 그래프가 이렇게 쉬었다 갈 거라니까 이제 여러분들 몇 번 영역? 1번 영역, 2번 영역, 3번 영역에다가 뭐만 확인해서 증감, 증인지, 감인지, 감감, 증인지, 증감, 감인지 뭐 이런 것들 다 확인해서 여러분들 여기다가 그림을 그려주면 되겠죠? 근데 보여 안 보여? 보이네. 감승감. 그래서 그래프를 그릴 때는 감스, 증스, 감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사실 이 그래프는 어떻게 그린 거냐면 0과 2 근처에서만 그린 거야. 알겠죠? 정확히 그래프를 디테일하게 그렸다고 말할 수는 없어. 근데 문제를 보고 확인하는 거야. 여러분들 문제를 봤더니만 극대랑 극소를 갖는지만 물어봤잖아. 자, 0에서 무슨 값을 갖고요? 극소를 갖고요. 2에서 무슨 값을 가져? 극대를 가지니까 재빨리 기억과 니은 동그라미 치고 넘어가는 거죠. 문제에서는 이 정도까지만 그래프를 그려도 기억과 니은을 해결할 수가 있나 봐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귿을 봤더니만 갑자기 뭘 구해달래? 변곡점의 X좌표의 합을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그래프를 더 이상 그리지 말란 얘기야. 더 디테일하게 그림을 그릴 필요가 없이 바로 뭐만 구해달란 얘기야. 변곡점만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한 번 더 미분을 해서 2'을 가지고 놀아보라는 뜻이죠. 자, 2' 구합니다. 2'은 다시 한 번 더 몫의 민법을 써야 되니까 2의 X승을 한 번 더 제곱합니다. 됐죠? 그런 다음에 요걸 앞에 걸로 바라보고 앞에 거 뒤에 걸로 바라보고 미분을 시작하자. 앞에 거 미분 2-2x 뒤에 거 그대로 2의 x승. 됐죠? 가운데 연결부호는 마이너스 앞에 거 그대로 냅두고 2x 마이너스 x제곱 가만히 냅두고 자 뒤에 거 미분하면 지수함수 미분 자기 자신 이놈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도 지수함수 2의 x승이 다 있으니까 약분이 가능합니다. 괜찮아요? 약분하자고. 꼴보기 싫으니까. 자, 그러고 났더니만 위에는 분자가 계산이 되네. 한 번만 더 해보자. 2의 x승분해. 됐죠? 잘 가. 계산 퉁퉁 하니까, x의 제곱, 쫑쫑 하니까, 마이너스 4x, 쫑 하니까, 오케이, 좋아요. 됐나요? 이제 이놈을 0이라고 놓고 뭘 찾아야 돼? 그렇지. 변곡점의 후보를 찾아야겠죠. 변곡점의 후보를 찾으려고 봤더니, 2'이 0이 되는 2'을 0으로 만들어주는 함수는 요 놈만 있네요. 요 밑에 있는 놈은 분모, 절대로 0이 될 수 없는 분모고 얘만 0이 되면 되겠죠? 따라서 얘를 0이라고 놓고 빨리 변곡점의 후보를 찾아주면 되는데 앞대가리가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그렇지. 플러스지? 그러면 함수로 해석했을 때 아래로 볼록이야, 위로 볼록이야? 아래로 볼록이네요. 아래로 볼록. X축과의 만남을 생각해야죠. 그래야 변곡점의 후보를 찾을 수 있고 그리고 뭐 할 수 있어? 부호가 변하기 때문에 얘네 두 놈을 변곡점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돼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얘 딱 보자마자 인수분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 억지로 근해 공식을 써야겠지만 일단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뭐야? 변곡점의 X좌표의 합을 물어봤으니까 일단 변곡점이 존재하는지 먼저 확인해야겠죠? 빠르게 판별식을 외쳐보면 B제곱하면 짝수 판별식 쓸게요. 알겠죠? B제곱하면 4-AC 하니까 2 그놈이 2니까 0보다 크네요. 그럼 일단 이렇게 X축과 두 점에서 만난다는 사실을 알아낼 수 있고 이놈을 알파, 이놈을 베타라고 하면 알파 역시 뭐가 될 수 있고 변곡점이 될 수 있고 베타 역시 뭐가 될 수 있다? 변곡점이 될 수 있다. 왜? 이 포인트를 기점으로 해서 2'의 부호가 풀, 풀 이렇게 바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변곡점의 후보였다가 갑자기 변곡점으로 바뀐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x가 알파일 때와 x가 베타일 때가 바로 변곡점이래. 근데 그런 x를 진짜로 구하지 말고 합만 구해달라고 했잖아. 맞아? 그 변곡점의 합은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하여 두 근의 합이 얼마랑 똑같다? 그렇지. 4랑 똑같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 뭐라고 돼 있어? 2루트 2라고 했으니까 잘 가 자식아. 되니? 그래서 깔끔하게 답은 기억 니은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유제. 유제 4번도 이거 너무 중요한 문제고. 그쵸? 유제 5번, 5번도 중요한데 어떻게 하죠? 유제 4번 한 번만 풀어보자. 유제 4번.
자, 유제 4번을 보니까 함수에 대한 보기 설명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아이고, 이거 약간 밀렸네. 미안합니다. 여기 있어야죠. 맞죠? 편집 과정에서 좀 밀렸나봐. 미안해요. 다시 한번 써보자. fx는 x의 2x 씁니다. 됐니? 일단 기억, 니은, 디귿을 보니까 이 그래프를 그려야지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을 깔끔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놈 한번 정확히 그림 그리려고 노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잘 봤더니만 아이고 아래로 볼록이 또 있네. 그래서 나중에 몇 번 미분해야 된다는 사실, 2번 미분을 해야 된다는 사실까지 일단 인지하고 넘어갑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 그래프를 그려서 기억과 니은과 그리고 리을을 완전히 개박살 내놓고 마지막 디귿을 구할 때만 안타깝게도 2번 미분해서 2' 가지고 놀아보자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fx를 잘 보세요. x와 2의 x승이라는 귀염둥이 함수를 곱해놨네. 그럼 얘는 함수야? 아직까지 함수가 아니야. 얘는 함수 맞죠? 왜? 루트가 보이지도 않고 분수식이 보이지도 않고 뭐가 보이지도 않아. 로그가 보이지도 않으니까 이거 자체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정의가 돼 있다고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안심하시고 미분을 통해 쉬었다 가는 포인트를 먼저 찾겠습니다. 자, 미분 시작. 2의 x승 플러스 x의 2의 x승. 이렇게. 됐죠? 깔끔하게 이쁘게 정리하면 얘 같은 경우에는 1 플러스 x의 2의 x승. 이제 이걸 뭐라고 놓고 0이라고 놓고 뭐부터 찾을 거야? 쉬었다 가는 포인트를 찾을 건데 0이 되는 값은 얘만 0일 수 있고요. 얘는 항상 뭐보다 크기 때문에 0보다 크기 때문에 프라임의 부호에도 영향을 주지 않죠? 그러면 재빨리 프라임의 부호에 영향을 주는 놈만 함수로 해석해봤더니만 이렇게 앞대가리가 플러스인 1차 함수니까 아주 빠르게 계산할 수 있고 그릴 수 있고 여기에 x축과의 만남은 얘 0 되는 값 얼마야? 마이너스 1이죠? 선생님이 그린 함수의 이름은 프라임의 부호에 영향을 주는 함수를 그린 거야. 얘를 그린 게 아니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프라임의 부호에 영향을 주는 함수만 따로 그렸더니만 여기서 쉬었다 간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원래 함수는 뭐하고 있다는 얘기야? 감증 이루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빠르게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그려보면 x가 얼마일 때? x가 마이너스 1일 때 이 주어진 함수가 잠깐 쉬었다 간대요. 돼요? 이 주어진 함수가 잠깐 쉬었다 가고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원래 함수는 뭐하고 있다는 얘기야? 그렇지. 감증 이러고 있다는 얘기죠. 맞아? 여기까지 그린 게 뭐냐면 마이너스 1 근처에서만 그린 거야. 아주 디테일하게 그린 것이 아니라 이 마이너스 1 근방에서만 아주 적당히 그려본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해결할 수 있는 건 빨리빨리 해결해 보자고. 자, x는 마이너스 1에서 극소값을 갖네요. 그래서 기억은 찬다. 됐니? 근데 니은에서 갑자기 뭐 해달래요? fx에다가 극한을 걸어달래요. x를 어디로 보내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내는 극한을 걸어달래요? 그럼 이번에 극한 문제니까 극한을 해야겠죠? 자, 여기다가 마이너스 무한대를 걸어보자. 리미트 x가 어디로 갈 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x, 2의 x 이렇게. 괜찮아요? 일단 요 놈을 만났다고? 여러분들 일단 극한을 만나면 뭐부터 해야 돼? 마이너스 무한대를 적용부터 해야 되거든? 여기다가 적용하니까 마이너스 무한대가 됐고요. 그 다음에 2의 x승에다가 마이너스 무한대승을 적용시키니까 뭐가 돼요? 이렇게 0이 돼버렸죠. 그럼 여러분 무한대 곱하기 0이야. 이 무한대 곱하기 0을 계산할 수 있어요? 없거든? 이걸 뭐라고 불러? 이 부정형이라고 부른다. 부정형은 보자마자 답을 낼 수 없는 형태야. 그러니까 뭘 통해서? 식변형을 통해서 부정형을 탈출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할 수 있는 식변형이 더 이상 없지. 그치? 그래서 x를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내는 요 걸림돌을 먼저 제거하자는 거야. x를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내는 건 너무 꼴보기 싫거든? 우리는 언제나 어디로 보냈으면 좋겠어? 무한대의 세상으로 보냈으면 좋겠죠? 그래서 억지로 치환을 통해 무한대로 보내버리겠습니다. 그 방법은 x를 뭘로 치환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렇지. 마이너스 t로 치환하는 방법이 있죠? 재빨리 치환극한이라는 스킬을 적용시킬 거야.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t는 어디로 가요? 그렇지. t는 무한대로 가겠죠. 그런 다음에 눈에 보이는 x 자리에다가 그대로 뭘 집어넣을 거야? t를 집어넣을 거죠? 자, 마이너스 t. 그리고 2의 마이너스 t승이 되겠네. 그런데 여기 눈에 보이는 2의 마이너스 t승을 좀 더 보기 좋게 2의 t승을 분모에 내리면 되겠지.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러고 났더니만 0 곱하기 무한대의 형태가 뭘로 바뀌었어요? 그렇지. 무한대분의 무한대의 형태로 바뀌었네요. 0 곱하기 무한대의 형태가 무한대분의 무한대의 형태로 바뀌었네요. 얘도 무한대로 가고 얘도 무한대로 가요. 그런데 지수함수의 무한대가 다항함수의 무한대는 가볍게 지려 밟아주잖아. 그치? 무한대의 세상에서는 지수함수의 무한대가 짱이야. 그 다음이 다항함수고 그 다음이 뭐야? 로그함수였잖아요. 기억나죠? 따라서 지수함수가 다항함수를 가볍게 지려 밟아주니까 아래쪽이 더 큰 무한대로 가겠지. 따라서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지만 둘이 동급의 무한대가 아니라 아래쪽이 좀 더 빵빵한 무한대니까 얘가 얼마란 얘기야? 그렇지. 0이라는 얘기죠.
괜찮아요? 부정형 탈출시켜서 재빨리 극한값을 계산했더니만 어디로 간다? 0으로 간다. 근데 얘는 어디로 간다고 했어? 무한대로 간다고 했으니까 거짓이지. 선생님, 갑자기 극한 왜 나온 거예요? 그래프를 디테일하게 그리기 위해서 극한의 개념을 쓴 거야. 자, x를 어디로 보냈더니?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냈더니 어디로 간대? 0으로 간대요. 자, 이 그래프는 마이너스 1 근처에서만 그린 거거든? 이제 이 그래프를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내보는 거지. 맞아? x를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내봤더니 계속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고 어디로 가까이 간다는 얘기야. 0으로 가까이 간다는 얘기는 가다가 계속 올라가지 않고 어느 쪽에 가까워진다는 얘기야. 그렇지. x축에 한없이 가까워진다. x축을 점근선으로 하는 뭐가 만들어지는 거야? 이렇게 그래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됐죠? 따라서 끝났네. 리얼. 함수 y는 fx의 그래프의 점근선은 무슨 축이다? 그렇지. x축 보여 안 보여? 보이죠? 얘가 바로 점근선이다. 그럼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래프를 완전히 디테일하게 그려볼까요? x를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내는 극한의 개념을 적용시켰다면 이제 이쪽 영역 x를 어디로 보내는? 무한대로 보내는 극한을 적용시켜서 요 오른쪽에 있는 것까지 깔끔하게 그려보니까 x를 무한대로 보내면 그냥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 맞죠?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는 무한대니까 하염없이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깔끔하게 x 곱하기 2의 x승 그래프를 그린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아? 이렇게 기억과 니은과 리을을 해결했는데 젠장 빌어먹을 디귿에서 이거랑은 완전히 별개로 갑자기 뭐 하래요? 그래프는 아래로 볼록하다. 갑자기 곡률 물어봤죠? 자, 곡률은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서 이렇게 그래프를 그렸을 때 곡률을 알 수가 없어요. 뭐 이 정도는 할 수 있겠지. 뭐 요 정도. 요 정도에서 여기가 이렇게 위로 볼록. 만나 여기서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다. 딱 보자마자 틀렸겠지만 아무튼 이 정도는 알 수 있겠으나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계산을 할 필요가 있으니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래로 볼록과 위로 볼록을 물어봤으니까 2번 미분해야겠죠? 근데 아까 한 번 미분한 거 어디 있자? 여기 있자. 됐지? 한 번 미분한 걸 가지고 한 번 더 미분해보자. 아래로 볼록을 물어봤으니까. 미분 또 할 거야.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2x승 플러스 앞에 거 그대로 냅두고 뒤에 거 미분 요렇게 됐죠? 이쁘게 정리하면 2 플러스 x에 2x승 이걸 0이라고 놓고 뭘 찾을 거야? 변곡점의 후보를 찾아볼까요? 변곡점의 후보를 찾으려고 봤더니만 얘만 뭐일 수 있고 0일 수 있고 얘만 0일 수 있고 얘만 2'의 부호에 영향을 주겠죠? 얘 0 되는 값 뭐야? 마이너스 2네요. 재빨리 요놈을 함수로 해석하면 앞대가리가 플러스 2인 1차 함수와 x축과의 만남을 생각할 수 있고 방금 구했죠? 요 값이 마이너스 2 그리고 요놈의 부호가 마이너스 플러스 2'의 부호에 영향을 주는 함수를 그려봤더니만 마이너스 플러스 원래 함수는 뭐하고 있다는 얘기야?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이라는 뜻이죠. 위로 볼록 여기가 얼마? 마이너스 2. 이게 변곡점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맞죠? 이 점을 기점으로 해서 오른쪽에서는 뭐 하고 있고? 그렇지. 이렇게 아래로 볼록하고 있고. 괜찮아요? 그리고 요놈의 왼쪽에서는 뭐 하고 있다는 얘기야. 이렇게 위로 볼록하면서 x축이 하나씩 가까워지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했냐면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의 상황을 물어봤지. 그럼 여기를 물어보는 거야. 여기를.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 여기를 물어보는 거라. 그때 fx의 그래프는 아래로 볼록한 게 아니라 여러분 위로 볼록하겠죠. 괜찮아요? 그래서 디귿은 거짓. 깔끔하게 답을 기억과 뭐라? 리을이라고 3번이라고 외칠 수가 있네요. 됐죠? 뭐 요 정도까지만 해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5번도 풀어낼 수 있을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필수 예제 3번 볼까요? 자, 이번엔 x의 값이 마이너스 2부터 3까지래. 그때 주어진 함수의 무슨 값 구하라? 최대 최소를 구하세요. 자, 일단 여러분들은 뭐 할 수 있냐면 미분 가능한 함수는 무조건 미분을 통해서 그림을 그릴 수가 있고 자, 보자. 문제에서 마이너스 2부터 어디까지? 3까지 일단 세팅을 해놨네. 다른 데는 그리지 말고 어디까지만 그리라는 얘기야. 마이너스 2부터 3까지를 무조건 그리라는 얘기죠. 자, 그랬을 때 이 함수를 잠깐 볼까요? 이 함수를 잘 봤더니만 분수함수가 뭐예요? 조심해야 되지? 이렇게 분수함수를 만나면 누가 0이면 안 돼? 분모가 0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x가 뭐가 아니다? 3이 아니다. 이걸 딱 세팅해주고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걸 세팅하는 순간 함수야. 돼요? 이제 함수로서 의미를 갖겠죠? 함수의 최대값을 구하고 싶은데 요놈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 없어? 있지? 그래프를 딱 그려놓고 앱을 발휘. 구간 쉐링. 구간 쉐링을 딱 한 다음에 제일 위에가 최대, 제일 밑에가 최소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제 빨리 미분을 통해서 그래프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y'. 분수함수 형태니까 또 몫의 미분법 써야겠네요. x-3의 전체 제곱.
자, 얘를 앞에 거, 얘를 뒤에 걸로 바라보고 목수의 미분법을 쓰면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가운데 부호는 마이너스. 앞에 거 그대로 냅두고 뒤에 거 미분. 자, 뒤에 거 미분은 1이네요. 됐죠? 깔끔하게 계산해 볼까요? 벌써 찍고 x-3의 전체 제곱. 됐지? 자, 이렇게 계산하면 2x제곱인데 거기서 x제곱을 또 빼니까 x제곱. 됐죠? 그런 다음에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4x고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6x니까 마이너스 9x인데 마이너스 9x인데 거기다 3x를 더하니까 마이너스 6x겠죠? 됐죠? 이렇게 하면 9인데 거기서 9에서 1 빼니까 얼마야? 8이겠네요. 자, 이제 이걸 뭐라고 놓고 0이라고 놓고 쉬었다 가는 포인트를 찾아야 되는데 요놈만이 뭐일 수 있고 0일 수 있고 프라임의 부호에 영향을 주는 함수네요. 맞아? 그럼 재빨리 얘를 함수로 해석해서 그림 그려보면 여기에 무슨 축이 보이고 x축이 보이고 이 이차함수와 x축과의 만남은 에블바리스. 구구단을 매자 2, 4, 8 둘 다 마이너스니까 여기 뭐 있고 자 2 있고 여기 뭐 있는 거야? 4 있는 거네. 아 이거 좋겠다. 됐나요? 여기에 2가 있고 여기 4가 있다고요. 여기 2가 있고 여기 4가 있다고요. 얘네 두 놈이 쉬었다 가는 포인트래. 얘네 두 놈이 쉬었다 가는 포인트고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플러스란 얘기지. 프라임의 부호가 불 원래 함수는 증감증 이런 뜻이야. 여기까지 괜찮아요? 쉬었다 가는 포인트 몇 개? 2개. 그리고 원래 함수는 증감증 이런 뜻이야. 그런데 자 됐어요. 이제 끝났어요. 이렇게. 그런데 선생님이 처음에 세팅을 어떻게 했냐면 3이 아니에요. 맞아? 3이 아니라는 얘기는 3에서는 그림을 안 그리겠다는 얘기거든? 맞아? 그럼 여러분들은 몇 번 영역과 1번 영역과 2번 영역에다가만 그림을 그려야 돼요. 3에서는 그릴 수가 없어. 근데 쉬었다 가는 포인트를 구해봤더니 누구랑 누구 나왔어? 2와 4 나왔지. 여기에 2가 있죠? 여기 뭐 있니? 그렇지. 4가 있네. 이렇게. 괜찮아요? 여기서 쉰달, 여기서 쉰달. 이제 여러분들은 몇 번 영역에다가 1번 영역, 2번 영역, 3번 영역, 4번 영역에다가 증감증을 확인해서 그대로 그림을 대충 일단 그리면 되겠죠. 맞아? 증감증을 확인하려고 누구의 부호를 봤더니 프라임의 부호를 아까 해놨죠. 프라임의 부호를 봤더니 증감증. 다른 말로 증감감증 이거지. 여기서 감소하잖아. 맞죠? 통째로 감소하고 있으니까 증감 그리고 감증 이렇게 생긴 거지 뭐. 괜찮아요? 굳이 이놈의 그래프를 개형을 그려본다면 이런 식으로 증감 감증 이렇게 생긴 거야.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랬을 때 문제에서는 뭐 하라고 했어요? 그래프를 디테일하게 그리지 말고 구간 세팅을 해달래.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만 봐달래요. 마이너스 2부터 3까지만 봐달래. 그럼 마이너스 2 어디 있어? 마이너스 2는 이쯤 있겠죠? 돼요? 3 어디 있죠? 자, 여기 있네요. 괜찮아요? 어디만 보란 얘기야? 여기만 이렇게 보란 얘기지. 맞아? 눈가래가 있으면 쳐다보세요. 최대값 구하라고 했나요? 최대값을 구하고 싶어. 디테일하게 그림을 그릴 필요가 있어 없어? 없지. 당연히 여기서 무슨 값을 갖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 최대값을 갖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따라서 문제에서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구간을 세팅하고 났더니 얘가 어떻게 될지는 관심도 없대. 물론 여러분들 x를 3으로 보내면 얘가 어디로 가까이 가? 이렇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까이 간다는 사실을 알 수 있거든? 그래서 이놈을 점근선으로 해서 계속 들러붙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굳이 최대값 구하라고 했는데 얘가 어떻게 될지를 관심 가질 필요는 없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최대값은 누구를 쳐박았을 때 함수값이다. 그렇지. 2를 쳐박았을 때 함수값이다. 따라서 주어진 함수에다가 2를 콩 집어넣으면 F2 구하고 집에 갑니다.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분의 4 빼기 6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1인가요? 됐나요? 맞나? 4 빼기 6 마이너스 2 거기다가 1 더하면 그렇지. 이렇게 최대값이 1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또 넘어갑니다. 필수 예제 3번 오른쪽 문제 한번 보자. fx는 다음과 같다. 자, 이놈의 무슨 값 구하고 집에 가래요. 최대치수 구하고 집에 가래요. 자, 보자. 자, 이놈도 역시 마찬가지야. 우리가 그릴 수 있는 함수와 우리가 그릴 수 있는 함수. 미분 가능한 함수와 미분 가능한 함수 두 놈을 더해놨으니까 미분 가능하겠지? 그런 다음에 최대값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제일 큰 값, 제일 작은 값을 구하면 돼요. 그런데 갑자기 뭐 보여? 그렇지. 루트라는 함수가 보이니까 조심해야 돼요. 루트라는 함수를 만났을 때는 요 놈을 뭐보다? 0보다 크거나 같다고 여러분들이 세팅해줘야 이게 비로소 함수가 되는 거야. 아직까지 함수가 아니라요. 이걸 반드시 세팅해줘야 얘가 함수로서 역할을 부여받은 거죠. 그쵸? 그래서 루트 안에 있는 내용물이 0보다 크다고요. 빠르게 암산하면 x는 마이너스 1과 뭐 사이에 있다?
1 사이에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 루트 안에 있는 내용물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자, 이게 무슨 뜻이냐. 루트 안에 있는 내용물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x의 값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도록 정의역을 세팅해 준 것이. 그러니까 다른 데는 볼 필요가 없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만 보겠다는 얘기야. 마이너스 1부터 1, 요 안에서만 그림을 그리겠다는 얘기죠. 돼요? 역시 마찬가지로 미분 가능한 함수와 미분 가능한 함수를 더해놨으니까 요놈의 그래프를 그릴 때는 미분을 통해서 그림을 그려야겠죠? 자, 미분 시작. F'은 1 플러스. 자, 루트 함수를 미분할 때는 여러분 또 이것도 빈도수가 매우 높아요. 여러분들 이거 2분의 1승으로 바꾼 다음에 2분의 1을 앞으로 떨군 다음에 차수가 하나 내려가는 과정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 루트 함수 미분하면 어떻게 된다고 알고 있어? 2루트 x분의 1. 기억나요? 똑같이 갑니다. 2루트 x분의 1이야. 됐나요? 그런데 얘는 합성의 개념이 들어가 있죠? 루트 안에 2차 함수를 합성했으니까 안에 있는 속함수를 한 번 더 미분해서 그걸 곱해줘야 되죠? 얼마예요? 마이너스 2x. 일단 약분할 수 있는 건 약분하겠습니다. 여기 2와 2는 0이 아니면 확실하니까 약분이 가능하고요. 앞에 있는 마이너스를 이렇게 얘 부 바꿔줍니다. 됐나요? 이렇게 미분을 통해서 쉬었다 가는 포인트를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죠. 자, 이렇게 쉬었다 가는 포인트를 찾으려고 노력할 때는 뭐 하고 싶니? 선생님 생각에는 통분하고 싶은데요. 자, 통분 시작. 1-x제곱 분의. 자, 통분하면 루트 1 마이너스. 무조건 통분하세요. 알겠지? 이렇게 되겠네. 됐나요? 얘를 0이라고 놓고 여러분들 뭘 찾고 싶은 거야? 자, 쉬었다 가는 포인트를 찾고 싶네요. 괜찮아요? 자, 쉬었다 가는 포인트를 찾으려고 봤더니만 젠장 빌어먹을. 얘를 0으로 만드는 값은 얘죠. 됐나요? 이놈 맞아요? 근데 이놈을 네모 딱 쳤더니만 얘를 함수로 해석할 수 있어 없어? 좀 생각보다 어렵지? 이 네모칸 친 요놈 자체를 통째로 함수로 해석하기에는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푸는 거냐면 이렇게 푸는 거야. 이렇게 네모를 딱 쳤어. 프라임의 부호에 영향 주는 놈을 네모를 딱 쳤는데 그 놈이 바로 개형 자체가 그래프가 눈에 딱 들어오지 않을 때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일단 얘네들을 갖다가 놓고 방정식을 먼저 풀어서 쉬었다 가는 포인트를 먼저 따로 찾아 놓습니다. 루트 1 마이너스 x제곱. 그 놈은 x다. 이걸 먼저 풀겠다고요. 알겠죠? 일단 얘네들을 만족시키는 x의 값을 먼저 찾아놓고 문제를 풀겠다고요. 자, 둘이 갖다가 놓고 방정식을 풀면 어떻게 돼요? 얘 1 마이너스 x제곱. 양변 제곱한 거죠. 그러면 x제곱이다. 그럼 x제곱이 얼마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자, 2분의 1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x의 값이 뭐 또는 뭐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네요. 자, 쉬었다 가는 포인트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이군요. 여기에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이 있고요. 맞죠? 여기에 뭐가 있다는 얘기야. 루트 2분의 1이 있다는 얘기야. 자, 여기서 쉰다니까? 됐죠? 쉰다. 쉰달! 됐나요? 이제 여러분들은 빠르게 1번 영역, 2번 영역, 3번 영역 이 세 개의 영역에다가 뭐만 확인해서 프라임의 부호만 확인해서 증감증을 가르쳐주면 되겠죠. 괜찮아요? 아니, 그런데 아까 내가 또 말실수를 잠깐 한 것 같은데 여러분 이과잖아. 이과한테 이 정도쯤이야 함수로 해석하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요거 무슨 함수인지 알아요? 요거 무슨 함수야? 기억나나 모르겠다. 루트 1 마이너스 x제곱이라는 이 함수는 앞에 y는을 붙였을 때 양변을 제곱하면 y제곱은 1 마이너스 x제곱이 되고요. 요 마이너스 x제곱 반대쪽으로 넘겨버리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얼마? 자, 1이 돼요. 자,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놈인데? 그렇지. 중심이 몇 콤마 몇이? 0,0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인? 자, 1인 원이에요. 아니, 그런데 얘는 사실 원은 아니야. 얘를 식변형했더니만 원의 관계식이 나온 거지. 그러면 요 놈은 이 원의 일부라는 뜻이고요. 루트는 항상 앞에 여기 플러스 보여 안 보여? 보이지? 그러면 이게 뭔 뜻이냐면 y가 가질 수 있는 값은 항상 플러스 값만 갖겠다는 그런 뜻이야. 그래서 원의 전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원의 일부, 즉 이렇게 반원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반원을 이렇게 반원을 얘기해. 괜찮니 여기까지? 오케이? 이렇게 반원을 얘기한다. 아니, 그런 다음에 여기에 마이너스 x 보이죠? 마이너스 x가 보이니까 여러분들이 재빨리 무슨 함수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 이런 함수를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y는 x. 됐니?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찾아낸 이 쉬었다 가는 포인트. 여러분들이 찾아낸 이 쉬었다 가는 포인트가 뭐냐면 하나는 얘고. 됐죠? 이게 얼마란 얘기야? 루트 2분의 요거란 얘기야. 쉬었다 가는 포인트. 됐니? 아니, 그러면 지금 루트 1-x 제곱에서 누구를 뺀대요? 그렇지. x를 뺀대요. 루트 1-제곱. 여기서
x를 뺀다고 했어. 맞지? 그럼 두 놈을 갖다고 놓고 방정식을 풀었을 때 뭐가 나온 거야? 루트 2분의 1. 이거 나온 거 맞죠? 그러면 자 이쪽 영역에서는 루트 2분의 1보다 큰 쪽이니까 y는 x가 크니 요 반원대가리가 크니 그렇지. y는 x가 반원대가리보다 더 위에 있죠. y는 x가 반원대가리보다 더 위에 있으니까 얘가 큰 거야 얘가 큰 거야. 그치? 얘가 큰 거죠. 함수로 해석했을 때. 맞아? 그럼 작은 놈에서 큰 놈 뺐으니까 양수 함수야. 그렇지. 음수가 되겠지.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감소한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 프라임의 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됐죠? 아니 또 같은 원리로 여러분들 또 봐봐.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부터 루트 2분의 1까지.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어디 있어? 자 여기 있죠. 근데 이쪽은 할 필요가 없네 얘들아. 이쪽은. 이쪽은 할 필요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있어요? 여기를 잘 보자고. 자 이번에는 이쪽을 생각할 건데 이게 지금 루트 1-x제곱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 다음에 y는 x 이렇게 생겼죠. 그러면 얘와의 만남을 생각했을 때 여기서 하나 만났어. 이 루트 2분의 1. 됐니? 또 하나는 어디서 만났다는 얘기야?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에서 만났다는 얘기야? 선생님이 실수했네요. 얘는 불가능하지. 왜요 선생님? 쉬었다 가는 포인트를 찾았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이라는 쉬었다 가는 포인트를 두 개를 찾았는데 그 두 놈 다 아까 처음에 설정해 놓은 이 정의역 안에 들어가잖아요. 나도 들어가는 줄 알았거든? 근데 선생님이 엄청난 실수를 범한 거야. 잘 봐. 우리가 이 방정식을 처음에 풀 때, 이 방정식, 아까 쉬었다 가는 포인트를 먼저 찾자고 했잖아. 이 방정식을 풀 때 양변을 제곱해서 식변형을 했지. 그치? 그런 다음에 열심히 계산해서 이 두 놈의 값을 만들어냈잖아. 사실 여기서 둘 중에 하나 안 돼요. 왜? 자, 루트라는 놈은 항상 플러스지. 여기 앞에 부호가 플러스잖아. 그러면 그에 대응되는 요 x값도 항상 뭐가 돼야 돼? 플러스 값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에 마이너스 값이 나왔죠? 이 이유는 뭐냐면 식변형을 할 때 뭐 했기 때문이야. 그렇지. 제곱을 했기 때문에 발생되는 오류예요. 따라서 여러분들은 기억하세요. 어떤 놈을 갖다고 놓고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데 못 하겠는 거야. 그래서 제곱했죠. 둘 다를 제곱한 거라고. 제곱해서 두 놈을 갖다고 놓고 방정식을 풀 때는 꼭 반드시 마지막에 뭐 해봐야 돼? 그치? 모든 게 다 근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봐야 된다고.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얘가 x라는 놈이 루트를 그대로 받아낸 놈이기 때문에 항상 얘도 플러스가 돼야 되거든. 그래서 마이너스는 여러분들이 근이 될 수 없다. 이런 걸 무연근이라고 부르는데 교육 과정에서는 빠졌어요. 하지만 다룰 수는 있지. 무연근이라는 말을 안 할 뿐이지. 여러분들 문제에서 이런 거 다룰 수 있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따라서 쉬었다 가는 포인트는 두 개처럼 보였지만 몇 개밖에 없다. 그렇지. 한 개밖에 없었다. 뭐 그런 얘기였네요. 괜찮아요? 그러면 1번 영역과 2번 영역에다가만 그림을 그리면 되는 거였고 여러분들 재빨리 얘를 함수로 해석했을 때 이 그래프와 얘와의 만남은 진짜 말 그대로 하나밖에 없죠? 괜찮아요? 루트 2분의 1이라는 쉬었다 가는 포인트를 만났고 이 포인트를 기점으로 해서 반원이 위에 있다가 반원이 밑으로 내려갔으니까 얘가 컸다가 얘가 커지니까 여기서는 증이고 여기서는 바로 감이라는 사실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끝났네. 이제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했니? 최대 최소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일단 눈가리가 있으면 쳐다봐요. 어디서 최대를 갖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 그렇지. 루트 2분의 1. x가 루트 2분의 1에서 최대값을 갖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하지만 우리는 컴퓨터가 아니기 때문에 얘가 마이너스 1에서 어떤 값을 갖는지 얘가 1에서 어떤 값을 갖는지는 알아 몰라. 모르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집어넣어서 함수값을 계산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최대값 먼저 구해보자. 최대값은 루트 2분의 1을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되니까 루트 2분의 1 플러스 자, 루트 2분의 1을 제곱하면 2분의 1 1에서 2분의 1 빼니까 그렇지 2분의 1 따라서 얘 같은 경우에는 루트 2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빠르게 알아낼 수가 있네요. 최대값은 얼마? 루트 2 최대값 되니? 최소값 구하고 싶다고요? 1 한번 넣고 마이너스 1 한번 넣으면 되겠네. 자, 1 한번 넣으니까 1 되니? 마이너스 1 집어넣으니까 얘 0 되면서 또 마일 아이고 됐다.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거네. 됐지? 제일 위에 있는 값 얼마야? 루트 2 제일 밑에 있는 값 얼마야? 그렇지 마이너스. 따라서 얘가 무슨 값? 최소값. 됐죠? 최대값, 최소값. 이렇게 답을 깔끔하게 내고 지나갑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조금 어려웠네. 쉬었다 가는 포인트를 찾을 때 학생들이 많이 실수할 수도 있어요. 됐죠?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유제들을 한번 쭉 볼 건데 유제를 잘 보니까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유명한 함수라서 여러분들이 잘 그리면 참 좋겠는데 뭐 방금 풀었던 요거 루트도 있고요. 둘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 요거 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봐. 유제 8번 함수 fx가 x 플러스 x 마이너스 1분의 a다. 요 놈의 무슨 값?
최소값이 5일 때, 자, 이렇게 물어봤네요. 일단, 얘가 함수야, 아직까지 함수가 아니야. 얘는 아직까지 함수가 아니야. 왜? 분수가 있으니까. 됐죠? x가 뭐가 아니라고 여러분들이 정의를 해야 돼. 1이 아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의를 해줘야겠네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근데 문제에서 또 친절하게 x가 뭐보다 크다? 0보다 크다고 해줬죠.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하는 거야. 0보다 큰 쪽에만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이놈 분수함수 때문에 또 뭐가 돼서는 안 돼. 1이 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0과 1을 세팅해 놓고 오른쪽만 그림을 그리겠다고 마음을 먹는 거예요. 알겠죠? 이걸 세팅을 딱 하고 나서야 비로소 얘가 뭐가 된다? 함수가 된다. 됐죠? 그놈의 무슨 값이? 최소값이 5일 때 여러분들 최소값 구하려고 노력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릴 수 있는 함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려놓고 제일 밑에 있는 값 불러보면 되겠죠? 따라서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잘 봤더니만 미분 가능한 함수니까 미분을 통해서 일단 쉬었다 가는 포인트를 먼저 찾겠습니다. 자, 미분 시작 1. 그 다음에 x-1분의 a 같은 거 미분할 때도 몫의 민법 쓰지 않고 바로 뭐 할 거야? x분의 1을 미분한 게 마이너스 x제곱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이거 제곱분의 1인데 이걸 한 번 더 미분해봤자 어차피 1이니까 냅두면 되겠죠. 맞아요? 이제 이걸 뭐라고 놓고 0이라고 놓고 뭐부터 찾겠다는 얘기야? 쉬었다 가는 포인트를 먼저 찾겠다는 얘기죠. 자, 계산을 하려면 항상 분수식 만났을 때 통분하는 게 좋아요. 그렇지. 통분 시작. x-1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1. 물론 여러분들이 이걸 만났을 때 신나게 뭐 하고 싶니? 신나게 뭐 하고 싶어요? 그치? 전개하고 싶지? 전개할 필요 없죠? 이 정도는 바로 나오죠? 됐죠? 얘만 뭐일 수 있다? 0일 수 있다. 됐나요? 얘만 0일 수 있다. 얘는 앞대가리가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플러스인 이차함수니까 이렇게 생겼고 x축과의 만남을 생각하고 싶은데 요놈과 x축과의 만남은 방정식을 풀어주면 되겠죠? 따라서 x-1의 전체 제곱이 얼마면 되고요? a면 되고요. 다시 x-1이라는 놈이 뭐면 되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면 되고요. 돼요?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x가 뭐이면 돼요? 1 마이너스 루트 a 또는 1 플러스 루트 a면 되는구나. 괜찮나요? 그래서 여기가 얼마면 되고 1 마이너스 루트 a면 돼요. 여기가 얼마면 돼? 1 플러스 루트 a면 되겠네. 괜찮지? 쉬었다 가는 포인트를 찾았다고요. 1 마이너스 루트 a, 1 플러스 루트 a. 아, 근데 1 플러스 루트 a는 여기다가 쓸 수가 있네. 근데 1 마이너스 루트 a는 a의 크기에 따라서 1보다 작은 쪽에 쓰긴 쓸 건데 이걸 넘어갈 수도 있잖아. 그래서 아직은 쓰지 않을게요. 아직은 쓰지 않을게요. 알겠죠? 아직은 쓰지 않고 일단은 이렇게 세팅만 해놓겠습니다. 아시겠지? 그런 다음에 내가 그린 함수의 이름은 프라임의 부호를 나타내주는 프라임의 부호랑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함수의 그래프를 그린 거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해주는 거지. 괜찮아요? 아니 그러고 났더니만 1 플러스 루트 a라는 쉬었다 가는 포인트가 감증으로 바뀌는 터닝 포인트 극소라는 사실을 알게 되겠죠? 요 놈을 기점으로 해서 그래프가 감증 이러고 있다는 얘기지. 괜찮아요? 여기까지 괜찮죠? 선생님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는 그릴 수 없지. 왜? 분수함수기 때문에 x가 1일 수는 없었잖아요.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일단 어디를 하려고 노력해야 돼? 자, 여기를 하려고 노력해야 돼. 좀 어려운 문제네요. 이쪽 0부터 1까지를 좀 생각해 보자요. 0부터 1까지를. 만약에 요 1 마이너스 루트 a라는 요 경계가 어디에 있을 때? 그래, 여기 있을 때를 잠깐만 생각해 보자. 1 마이너스 루트 a라는 요 경계가 여기 있을 때를 한 번만 생각해 보자. 그러면 얘가 지금 1 마이너스 루트 a보다 작을 때는 프라임의 부호가 플러스지. 그럼 여기서 뭐 하겠다는 얘기야? 증하겠다는 얘기죠. 괜찮아요? 그리고 여기서 뭐 하겠다는 얘기야? 그치, 감하고 있다는 얘기니까 이렇게 된다는 얘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 두 놈의 함수를 여러분들이 그렸을 때 얘가 최소고 얘가 최대인가요? 또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얘가 최소고 얘가 최대라고 여러분들 말할 수 있어 없어? 또 그건 안 돼. 이게 왜 안 되냐면 그래프가 이렇게 생길 수가 있거든.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극소가 최소값을 갖는다, 극대가 최대값을 갖는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고요. 알겠죠? 그래서 만약에 얘가 이렇게 생겼다면 조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데 만약에 여기에 0이 있고 여기에 1이 있고 그리고 이쪽은 이미 그래프를 그려놓은 거야. 이렇게 생겼대요. 됐죠? 그런데 누가 이 1 마이너스 루트 a라는 포인트가 여기에 생긴 거야. 1 마이너스 루트 a라는 포인트가 여기에 생기면서 여러분들 얘보다 작을 때는 증가했죠? 증가했는데 이렇게 감소했다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증가했는데 이거 이후로는 이렇게 감소했다면 괜찮아요? 그때 문제에서 나타내는 구간 자체가 0보다는 큰 이쪽만 보라고 했으니까
괜찮지? 이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요 값이랑 오케이? 무슨 값을 비교해보면 된다는 얘기야. 그렇지. 요 값을 비교해보면 된다는 얘기야. 그럼 선생님 x가 0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여기에 빵꾸뻥을 뚫어야겠죠. 이 문제가 잘 만들어진 문제라면 무조건 이 값이 얘보다 밑에 있겠죠. 내 말이 돼요? 이 값이 얘보다 밑에 있지 않으면 난리가 날 테니까. 자, 그럼 계산 한번 해볼게요. 자, 이 값이 얼마냐면 1 플러스 루트 a인가요? 됐지? 그럼 1 플러스 루트 a를 진짜로 넣어봅니다. 1 플러스 루트 a를 여기다가 이렇게 콩! 이렇게 박을 거라. 괜찮죠? 1 플러스 루트 a를 어디다가 콩? 여기다 이렇게 콩 박을 거라고. 저기다가. 이 값을 구해야 되니까. 일단 이 값을 구해보니까 얼마냐면 1 플러스 루트 a 플러스. 자, 1 플러스 루트 a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니까 루트 a분의 a니까 루트 a가 남겠죠? 따라서 얘는 1 플러스 2 루트 a가 되겠네요. 됐니? 됐죠? 그런 다음에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x에다가 뭐 집어넣어 볼까? 자, 0 한번 집어넣어 볼 거야. 물론 여기 빵꾸를 뚫을 거지만 0을 일단 집어넣어 보겠다고요. 0을 그대로 여기다가 콩 집어넣으니까 없어지고 이거 얼마 나와? 그렇지. 마이너스 a가 나오죠? 자, a가 무슨 수라고 했기 때문에?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1 플러스 루트 a보다 당연히 얘는 어디 있겠니? 밑에 있겠지. 이거 음수니까. 그래서 얘가 이렇게 그려진대요. 이렇게 그려지는 게 아니라 밑에서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여기 빵꾸 뚫어놓고. 괜찮지? 빵꾸 뚫어놓고. 자, 이 값이 더 작아요. 이 값이 더 작아요. 얘가 더 작아. 얘가 더 작아 버리잖아, 얘들아. 됐나요? 그럼 이거를 무슨 값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거 최소값이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없는 상황이에요. 없는 상황이지. 얘가 더 밑에 있었거든? 얘 계속 내려가잖아. 자, 이 함수는 뭐가 없는 거야? 최소값이 없는 거예요. 내 말이 됩니까? 이 함수는 최소값이 없다. 자, 같은 원리로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면 얘가 최소니? 얘 최소예요? 아니지. x를 어디로 가까이 보냈을 때? 자, 1로 가까이 보냈을 때 x를 1의 왼쪽으로 가까이 보내면 1의 왼쪽으로 가까이 보내면 이렇게 얘가 어디로 가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겠죠. 얘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까이 가다 보니까 그래프 자체가 어떻게 생겨요? 이렇게 생기겠지. 그럼 얘가 여기 있든 사실 얘가 여기 있든 뭐야? 이 그래프는 그렇지. 마이너스 무한대로 오지게 갈 거 아니야? 그럼 이 문제에 최소값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실 이 문제는 최소값이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네. 이 문제는 오류예요, 여러분. 이 최소값이 5이다. 최소값이 5일 수가 없어. 왜? 마이너스 무한대라는 계속 밑으로 내려가는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최소값은 존재하지 않는 함수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냈죠? 여러분들 이 문제는 오류라는 걸 지금 설명한 거고요. 굳이 답을 내자면 출제자의 의도는 이거겠지. 이 포인트가 얼마다. 그래, 이게 5다. 출제자의 의도는 이거였을 거야. 그런데 문제가 좀 오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좀 미안합니다. 알겠죠? 따라서 얘가 일단 5면 되니까 얘가 얼마면 돼? 4면 되고 얘가 얼마면 돼? 그렇지. 2면 되니까 a는 얼마다? 4다. 양수 2의 값은 4다. 답은 이건데 이 문제는 오류예요. 아시겠죠? 최소값이 존재할 수가 없는 함수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아무튼